아시안컵 축구 준결승전 우리나라와 사우디와 우리나라의 경기를 위성을 통해서 직접 경기방송해드리겠습니다. 해설의 신문선 씨입니다. 경기에 앞서서 두 나라의 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신문선 씨, 네, 양 팀이 정말 예선전을 어렵게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8강전에서도 연장전 끝에 두 나라가 모두 골든골로 각각 이란과 쿠웨이트를 물리치고 이제 4강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경기는 많은 축구 전문가들도 아주 박빙의 경기가 될 것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상하기 힘든 한판으로 집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사우디는 오늘 경기에 앞서서 이곳에 모이는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상황에서 볼다면 사우디가 불리하다, 한국이 다소 유리하다는 그런 시각의 전망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네네. 그 우리나라가 조금 유리하다는 전망은 어디에 근거해서 그런 전망이 나올까요? 한국이 아무래도 하루 더 쉬었다는 것이죠. 네네. 경기를 하루 전에 먼저 하고 쉼으로 인해서 체력적인 안정을 찾고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겠고요. 네. 또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은 한국은 예선전에서 두 번의 고비가 있었는데 그것은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패했던 것, 그리고 홍명보 선수가 중국과의 경기에서 퇴장당했던 것이 이미 그 고비를 넘었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고, 네네. 사우디 입장에서 본다면 그 대회 도중에 감독이 바뀌는 그런 좌절을 겪었지만 전술적으로 아직 안정이 안 됐다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대회 사우디 전적은요, 일본에게 4대1로 패해서 감독이 바뀌는 그러한 이제 고배를 마셨었고, 그 다음에 2차전에서 카타르와 0대0 비겼고, 우즈벡을 이제 5대0으로 대파를 하고, 그 다음에 쿠웨이트와 8강전에서 3대2 골든골, 연장전 골든골로 물리치고 오늘 4강전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은요, 전력도 똑같아요. 네, 우리나라도 공교롭게 지금까지 4게임을 통해서 2승 1무 1패, 그렇지 않습니까? 골 득실도 어떻습니까? 사우디는 9득점에 6실점을 했고요. 네네. 한국은 7골을 넣고 4골을 잃었죠. 네네. 그래서 골 득실 차에서 똑같은 그런 수치입니다. 네, 우리나라 오늘 스타팅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키퍼 이훈재고요. 6번 유상철, 7번 김태형, 8번 윤정환, 11번 이동국, 12번 이영표, 16번 김상식, 17번 최성영, 20번 홍명보, 23번 박지성, 30번 심정원이 출전했습니다. 홍명보 선수가 출전해서 좀 마음이 든든하네요. 그렇죠. 한국 대표팀 8강전과 데뷔한 두 선수가 바뀌었죠. 네. 강철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최성영 선수가 들어왔고, 네. 설기현 선수 대신에 유상철 선수가 스타팅 멤버로 올라온 그런 변화된 모습입니다. 네네. 강철 선수가 오늘 경고 때문에 출전을 못했나요? 그렇죠. 경고 누적 때문에 출전할 수 없었던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네. 그 사우디 출전 선수도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사우디는 골키퍼가 알 데아야, 그 다음에 3번 알 킬레위, 8번 하우사위, 9번 알 자베르,
12번 알 도사리, 13번 알 사크리, 17번 알 샤브라니, 18번 알 테미아트, 23번 아흐메드 알 도사리, 28번 압둘라 알 도사리, 29번 알 메살산 11명이 출전했습니다. 양 팀이 모두 지금까지 4경기를 통해서 2승 1무 1패, 골 득실, 사우디는 9골을 넣고 6골을 내줬고 우리나라는 역시 2승 1무 1패에 7골을 얻고 4골을 내줘서 골 득실 플러스 3으로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빙이 경기가 될 것이다. 이런 또 분석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네. 오늘 스타팅 멤버상으로 놓고 본다면 한국 2명이 바뀌었다고 했죠. 네네. 사우디는 4명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네. 이것이 자우하르 감독이 고려볼 수 있는데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체력적인 소모가 많다는 것이 오늘 스타팅 멤버를 짜는데 반영이 됐다니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전반에 기복하고 약간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김태형이 왼발로 길게 찼습니다만은 헤딩으로 빼내고 있는 사우디입니다. 자, 사우디지는 한복판에서 일단 다시 빼내고 있는 한국입니다. 반칙이 선언이 반칙이 됐죠. 선언됐군요. 네. 한국 대표팀은 전반 20분 30분대까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네. 객관적인 지금 상황, 전력 이런 것을 한국이 유리하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한국이 유리한 상황의 경기를 끌고 나가려면 분명히 전제가 되는 것은 이란전과 같은 그런 투지와 또 정상적인 플레이가 살아나야만 네네. 한국이 유리하다는 그런 시각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할 수 있거든요. 네네. 자, 이란 진영 한복판에서 사우디 한복판에서 사우디 파울로 인해서 프리킥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번째는 프리킥입니다. 사우디는 아주 한복판인데요, 그야말로. 네, 약 30여 미터가 넘는 그런 먼 위치죠. 네네. 윤정환, 김상식, 유상철 선수가 있습니다만 네. 먼 거리에서 직접 슈팅을 한다면 유상철, 윤정환 선수가 이제 때리겠죠. 네네. 유상철이 나가요. 자, 유상철 땅볼로 그러나 거리가 너무 멀었습니다. 윌검슨 공 골키퍼 데아야 왼쪽으로空로 연결줍니다. 사우디 자기는 좌중간에서 앞쪽에 성공, 하프를 약간 넘어선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오른쪽 하프에 몸미친 지역 일단 발로 걷어냈습니다. 네, 한국의 드로인입니다. 자, 전망을 한번 바라보다가 여의시장에서 뒤로 한번 돌려주고요. 일단 공을 멈춘 상태에서 홍명보 오른쪽으로 짧게 연결해줍니다. 자, 땅볼을 낮게 깔아주고 다시 한번 뒤쪽으로 돌려준 공. 자,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왼쪽에 있는 박지승에게 연결합니다. 다시 오른발로 찍어 찼습니다. 일단 가슴으로 볼 트래핑해놓고 다시 박지성 들려 들어가서 뒤로 짧게 돌려줍니다. 이어받고는 이용표입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준 공. 네, 앞쪽으로 패스해준 공. 그러나 윤종환에게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는 바람에 사우디가 빼냈습니다. 한국은 지금 3호 시스템으로 경기에 나서고 있고요. 네. 사우디는 미드필드에 대단히 많은 수들을 지금 포진시킨 독특한 지금 형태의 포메이션을 구사하고 있거든요. 네네. 2-6-2 시스템. 그러니까 미드필드 쪽에 6명을 놓고 네. 한국이 지금 투 스트라이커를 포진시키고 있으니까 네네. 수비에 2명을 놓으면서 미드필드의 경기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말이죠. 네네. 지금 전술상으로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박지성 터치라인 따라서 나란히 패스해주고 자, 왼발로 논스톱 센터링 했습니다. 높게 뜬 공, 그러나 약간 뒤쪽으로 처지는 공입니다. 따라붙고 있는 최성용입니다. 슬라인 태클 잘 피해서 최성용, 자, 오른발로 쭉 찼습니다만 다시 한번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최성용 다시 한번 뒤쪽으로 헤딩 패스. 일단 공을 멈춘 상태에서 지공입니다. 속도를 늦추고 있는 윤종환, 몸 돌려서 대각선 패스. 그러나 사우디 다시 가로챕니다. 오른쪽 대각선 패스 다시 한번 가로채고 있는 박지성, 뒤쪽으로 한번 돌립니다. 센터 서클 한복판에서 김상식. 경기 출발, 초반 경기 운영 상당히 좋죠. 네네. 전반 20-30분까지 제가 강조를 했던 것은 한국은 경기 초반에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징크스를 갖고 있거든요. 네네. 자, 오른쪽에서 박지성 한 사람 제친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짧게 내주고 일단 이용표 오른쪽 터치라인 쪽으로 일단 돌렸습니다. 자, 요르젤 페인트 모션. 자, 코너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발 꺾어 찼습니다만은 자, 헤딩기가 미치지 못합니다. 등 돌려서 뒤 짧게 해주고 오른발 슛까지 날렸습니다만 핸드링이에요. 핸드링 파울입니다. 이동욱 선수가 볼 컨트롤 할 때 손에 맞았다는 얘기죠. 네네. 한국 팀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윤정환 선수 지금 슈팅을 했었죠. 네네. 윤정환 선수가 이란전과 마찬가지로 플레이메이커로 뛰게 됩니다. 네. 현지의 아시아 쪽의 모든 전문가들은 한국이 예선전에서 부진을 싣고 이란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윤정환 선수의 활약을 꼽고 있어요. 네네. 이란전 전까지 그 예선전 경기에서는 긴 패스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많이 추단당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란전에서 요한이 들어감으로 해서 숏 패스로 인해서 포득이 자, 왼발 슛했습니다만 골키퍼가 여유있게 막았습니다. 네, 윤정환의 오늘 또 승복 같은 패스를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윤정환에게 기대를 한다면 한국은 조심해야 될 선수가 바로 지금 화면에 났던 18번의 알테미아토 선수죠. 네네. 쿠웨이트와 경기 때 2골을 터뜨렸고 네. 또 우즈베키
이집트와 경기에서 한 골을 터뜨린 선수인데 네. 특히 골든골을 터뜨리면서 사우디가 오늘 한국과 만나게 하는 그런 수훈갑이거든요. 네네. 개인기와 스피드, 슈팅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 선수는 한국으로서는 집중적인 방어를 해야 합니다. 네네. 자, 아무래도 심재원이 좀 막아줘야 될까요? 네. 자, 치고 들어가서 페널티 안쪽입니다만은 먼저 수비가 자기는 골라에 막았거든요. 좋아요. 한국팀은 오늘 이동국과 유상철 선수를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기용했거든요. 네네. 유상철 선수가 예선전에 그다지 팀에 기여를 하지 못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아마 남다른 각오를 갖고 경기에 나섰을 겁니다. 네. 이동국 선수가 무릎이 아직까지는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유상철 선수의 기동력 또 활기찬 움직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최전방에 오른쪽에 이동국, 왼쪽에 유상철 포진하고 있습니다. 자, 사우디 잡아서 한국인은 깊숙이 찔러줬습니다만은 박지성 따라가서 처리합니다. 일단 사우디 발 맞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우디는 예선전부터 8강전까지 전술적으로는 이렇다 할 특징을 지금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전술적인 난조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네. 단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우디 선수들이 갖고 있는 개인 전술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네네. 특히 앞서와 같은 그런 측면 쪽에서 볼을 가졌을 때는 계속해서 돌파를 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한국 수비는 집중적으로 또 대비를 하는 이런 네.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네. 사우디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카타르전 비기긴 했습니다만은 끝나기 직전에 아주 위험한 지역에서 불킹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자, 우리 지난 한복판에서 왼쪽으로 연결되는 거 유상철. 진짜 중진 상태에서 왼으로 짧게 내주고. 좋아요. 네, 윤정환 다시 한번 유상철. 네, 뒤에서 슬라이딩 태클 잘 피해서 네, 이동국 툭툭 치고 들어가다가 네, 수비 두 사람 따라붙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빼돌렸습니다. 페널티를 왼쪽 모델을 보내서 일단 멈춘 상태에서 골발 찍어 찼습니다만은 약간 깊었습니다. 골키퍼에게 흘러 들어가는 공입니다. 이동국 선수가 좀 더 앞으로 파고 들어갔으면 좋은 상황으로 연결이 될 뻔했는데요. 네, 아저 골키퍼 네, 이분데 백패스를 할 때는 확실하게 네. 확신을 갖고 해야 됩니다. 네네. 가끔 저런 것이 중간에 이제 잘려가지고 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우디는 미드필드에 포인트를 둔 그런 경기 운영을 하죠. 네. 그러다가 느닷없이 측면적으로 이동을 해서 한국 수비수가 1대1이 되면 공격에 돌파를 하는 이렇게 그런 공격으로서 재미를 보는 팀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일단 상대가 패스하는 것을 끊는 네. 그런 1차적인 수비가 필요합니다. 네. 자, 앞에 짧게 상철 뒤로 짧게 돌려주고 이영표 다시 윤정환. 자, 사우디는 한복판까지 그나 뒤에 둬서 다시 홍명보 오른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일단 멈춘 상태에서 앞에 자, 깊숙이 찔러준다. 이동국 치고 들어갑니다. 대각선입니다. 슛까지 날려봅니다만 위력이 약간 약했습니다. 괜찮아요. 네. 전반전 지금 7분대로 가고 있는데요. 한국은 벌써 슈팅을 3개로 기록했거든요. 네네. 앞서도 전반 20분, 30분까지 경기의 흐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경기 초반에 이렇게 유리하게 끌고 나간다는 것은 한국팀의 조짐이 상당히 좋다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네네. 지금까지 경기에서 우리가 칭찬할 수 있다면 어쨌든 그 사이언스에 있는 플레이를 한 거죠. 네, 그렇죠. 그 점은 우리가 좀 높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어렵다고 예상했던 이란 경기를 이기면서 선수들이 심리적으로 많이 향상이 돼 있고 또 자신감을 가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네. 자, 사우디는 우중만입니다. 일단 공 멈췄습니다. 유상철. 아, 이제 옵사이드인가요? 네, 옵사이드를 선언했는데 다소 이해가 가질 않아요. 네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 대전부터 제가 전망을 했듯이 동북아시아 3강과 또 중동 쪽의 4강의 대결로 우리가 집약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 4강에 올라 있는 상황을 보면 중동이 하나, 그다음에 동북아시아 3강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네네. 이곳이 이제 중동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심판 판정에 다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경기를 뛰는 선수들은 감안을 하면서 경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우리 한국은 4중원까지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짧은 패스, 그래서 안쪽 흘러 들어가는 공. 일단 논스톱으로 걷어내고 있는 한국 수비입니다. 이제 한국 씨는 왼쪽 하프에 약간 못 미친 지역. 자, 사우디가 달려 들어가서 빼냅니다. 뒤쪽으로 돌려줬습니다. 자, 이동국 발 맞고 다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한국은 오늘 이란전과 비교한다면 미드필드의 그 포메이션을 바꿨어요. 왼쪽에 박지성 선수를 윙백으로 놓고 네. 이영표 선수를 미드필드 중앙 쪽에 지금 뛰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한국은 윤정환 선수와 이영표 선수가 미드필드 중앙에서 활기찬 공격을 주도하는 네. 그런 전술의 변화를 지금 한국팀 벤치는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중거리 슛 해봤던 겁니다만은 골키퍼가 원바운드로 잘 처리합니다. 김성식의 중거리 슛. 김성식 선수가 우리가 또 이란전 때 경기 종료 직전에 득점을 한 선수 아닙니까? 그렇죠. 수훈을 세웠죠. 네네. 자, 하프라인 넘어서 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영표 네, 오버헤드 킥으로 미드필드로 걷어냅니다. 슬쩍 왼쪽으로 짧게 패스해준 공 윤정환. 그러나 사우디가 가로챕니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일단 뒤쪽으로 돌려놓고 있는 사우디. 자,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우리 한국진은 오른쪽 터치라인 쪽으로 패스합니다. 앞에 김태형을 피해서 패스해준 공. 다리 사이로 이어받고 있는 하우웨이. 그러나 고단하고 있는 이영표. 앞에 이동국 다시 유상철 뒤쪽으로 돌려주고요.
자, 오른쪽으로 짧게 패스했습니다. 양 감독이 지금 허정무 감독의 모습 잠깐 비쳤는데요. 그렇죠. 허정무 감독은 침착하게 경기장을 주시하고 있는 반면에 사우디의 그 자와로 감독직은 그 상당히 부산한 이런 모습이죠. 네. 여유 있게 가슴으로 볼 트래핑 이영표. 자, 뒤쪽으로 한번 돌려주고 네, 터치라인 네, 선심. 일부심이 기들었습니다.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사우디의 드로인. 자, 우리 한국 진영으로 던져준 공. 네, 다이사로 빼고 들어갑니다만은 심재원이 따라붙었습니다. 다시 홍명보. 네. 이 선수도 상당히 돌파력이 있거든요. 네네. 압둘라 알도사리 선수. 네. 개인기가 있고 한국의 오른쪽을 이제 집중적으로 파고들 선수인데 네. 몸싸움이 능하거든요. 저 선수가 볼을 갖고 들어올 때는 일단 1차적으로 앞에서 막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홍명보 선수가 적절하게 커버 플레이해서 수비를 두텁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심지원이 물론 맡아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심지원이 뚫렸을 경우에는 홍명보가 항상 좀 주의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자, 박지성 대각선 패스 다시 한번 박지성. 그러나 사우디가 빼냅니다. 우리 한국 진영 다시 한번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이어받고 있는 윤정환. 자, 슬쩍 쪽을 주시하면서 윤정환 드리블에 들어갑니다. 두 사람 뚫었습니다만은 네, 수분한 밀집되어 있습니다.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하우웨이 왼쪽으로 돌렸습니다. 자기는 한복판입니다. 다시 한번 왼쪽으로 공간적으로 패스하고는 사우디. 일단 지공. 자, 하프라인 넘어졌습니다. 따라붙고 있는 김태영. 이부심이 길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드로인입니다. 김태형 선수가 패스가 들어오는 것을 읽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먼저 몸으로 상대 선수를 차단하는 그런 지능적인 수비를 했기 때문에 한국이 볼을 얻을 수 있었어요. 네. 자, 앞으로 짧게 연결해주고요. 다시 왼쪽으로 심재원. 앞에 박지성. 컨트롤 뺐습니다. 사우디가 빼내서 우리 한국은 마지막을 가지고 왔습니다.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는 사우디가 왼쪽으로 연결해준 거, 그러나 중간에서 오른발로 길게 걷어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윤종환의 머리 맞고 앞으로 이동국에 연결되지 않아서 사우디가 다시 한국 진영으로 탔습니다. 왼쪽으로 연결된 것 같이 이제 파울이네요. 상대팀은 2명의 수비수를 갖고 한국을 지금 마크하고 있다고 했죠. 네네. 그만큼 상대 수비가 열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국팀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끊게 되면 네. 전방에 있는 유상철과 이동국에게 빠르게만 연결이 된다면 속공에서 상당히 재미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네. 일단 미드필드에서 우리 기대를 하고 있는 그 윤정환 그리고 이영표가 자, 네. 점프해봤습니다만 유상철 자, 머리 맞지 않고 다시 한번 머리 맞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갑니다. 한국 볼이 네, 우리나라의 선언이네요. 공입니다. 자, 박지성 던지겠습니다. 자, 이영표 페널티를 안쪽. 그러나 골라인 부분 다시 코너 플랫폼에서 자, 이영표와 대결하고 있습니다. 자, 이영표를 밀면서 네, 파울이 선언됐어요. 파울 선언됐어요. 저럴 때는 돌아서지만 못하게 그냥 서 있으면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오늘 이영표 선수는 왼쪽 윙백이 아니라 미드필드 중앙 쪽에서 지금 윤정환 선수와 더불어서 더블 게임 메이커로 뛰고 있는데요. 네네. 얼만큼 이영표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주느냐 오늘 경기 또 승패에 큰 영향을 끼칠 겁니다. 네, 자, 박지성 빼냅니다. 파울이네요. 이영표의 파울로 사우디 프리킥. 자기진영 오른쪽 하프라인 못 미친 적입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는 뭐 우리의 모든 조직력 같은 것이 일단 뭐 안정된 플레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진영 한복판 왼쪽으로 돌려놓은 공 다시 빼돌려서 골키퍼에게 돌렸습니다. 이곳에 모인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 특히 오늘 아침 발행된 풋볼 아시아의 그 좌담 프로를 통해서 아시아 축구 전문가들이 진단한 것은 사우디가 일본과 같이 잘 정돈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적할 정도로 지금 사우디 전형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자, 하우사이 왼쪽으로 연결해준 공 그러나 다시 빼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전질했듯이 볼을 가졌을 때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아시아 최고의 수준에 있다는 것은 또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네. 자, 못 맞고 나갔습니다. 최승용 창공 못 맞고 나가서 드로인으로 연결됩니다. 8강전에서 쿠웨이트와 경기에서 그런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던 것이 사우디였었죠. 네네. 그렇지만 마지막까지도 포기하지 않은 또 뛰어난 그런 개인기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한국의 파트너가 됐던 거거든요. 네네. 오늘 경기가 또 재미있는 것은 양 팀이 그동안 국가대표 대항전에서 3승 3무 3패. 3패. 네. 그렇죠. 호각지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오늘 경기에서 이제 우열이 또 갈리겠네요. 네, 윤정환 좋아요. 자, 이동국 몸을 돌려서 그러나 넘어지는 바람에
슈팅 찬스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윤종환 선수의 예측 못할 패스가 빛을 발했던 그런 순간이죠. 네네. 눈은 오른쪽 코너 쪽을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 수비는 그쪽으로 이제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하지만 느닷없이 이제 반대쪽으로 이동국에 찔러줬던 패스 날카로웠어요. 자, 오른쪽으로 찌워쳐줍니다. 프레스 안쪽 골반의 대각선 왼쪽으로 제친 다음에 자, 왼발 슛까지 날려봅니다만은 이게 도망가지 않아서 다행히 그렇죠. 골키퍼가 잘 처리합니다. 알자베르 선수죠. 네. 이 선수도 지금까지는 골을 터뜨리고 있지 못합니다만 사우디에서는 가장 스타 플레이어로 볼 수 있는 그런 날카로운 선수거든요. 네네. 잉글랜드 울퍼 햄프턴의 그 원더러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요. 네. 사우디 황태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네. 자, 이동국 다시 빼냅니다. 이동국. 자, 요리제로 페인트 모션. 한 사람 다리 사이로 뒤로 짧게 연결해준 공. 박지성이 연결받고요. 다시 한번 이동국에게. 이동국. 자, 코너 브레이크에서 왼발로 문전 꺾고 차줍니다만 머리 맞지 않고 다시 뒤로 나오는 공. 사우디가 빼냅니다. 우리 한국처럼 깊숙이 패스한 공. 이어받고는 알자베르. 자, 뒤에서 밀등 맞고 가는 김태영. 알자베르 뒤에서 왼쪽으로 연결해준 공. 자, 우리가 한 발 앞서 빼내서 골키퍼 이훈재에게 돌렸습니다. 이런 패스를 조심해야 돼요. 네네. 1차 수비를 했을 때 상대가 파고들면 사우디는 날카롭게 스루 패스로서 이훈재 선수가 지금 이제 선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그런 슈팅으로서 한국 문제는 이제 두들길 거거든요. 네네. 자, 우리 한국 다시 한번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다리 사이. 네. 던져서 홍명보 빼냅니다. 선수. 홍명보. 아시아 최고의 리베로죠. 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사우디 전방으로 패스해준 공. 다시 뒤로 짧은 패스. 우리 한국 하프라인 쪽에 한 2명 포진했고 모두 우리 진영으로 넘어와 있습니다. 자, 심재원, 윤정환을 연결해주고 오른쪽으로 다시 연결했습니다. 백패스. 선수들이 상당히 심리적인 그 안정을 찾은 것을 우리가 열심히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네네. 미드필드에서 침착함을 지금 한국은 더하고 있어요. 네, 자, 박지성이 연결하고 가슴으로 슬쩍 방향 왼쪽으로 틀어놓은 다음에 박지성. 자, 슬라이딩 태클 뺏겼습니다. 사우디의 반격. 하프라인 넘어서 왼쪽으로 짧은 패스. 자, 단독 드롭을 해들어갑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네, 다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파울입니다. 김태형의 파울. 사우디의 알테미아트 선수죠. 네네. 우즈베키스탄에서 5번째 골을 터뜨렸던 알테미아스. 사우디는 볼을 가지면 공격수 간의 호흡에 불일치 현상이 곳곳에서 드러나는데 네. 그럴 때는 지금 알테미아스 선수와 같이 과하게 돌파를 한다는 것이죠. 네네. 수비수 입장에서는 저렇게 과감하게 자신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선수가 오히려 마크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에게 저렇게 계속해서 이제 돌파를 시도할 때는 중요한 것은 수비수는 수동적이라는 것이죠. 네네. 공격수는 오른쪽으로 치든 왼쪽으로 치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죠. 예. 수비수는 친담에 따라가기 때문에 수비가 불리한 겁니다. 그럴 때는 그렇겠죠. 협조적인 수비, 다시계도 커버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네. 자, 지금 도살이 바로 슈팅했습니다만은 네, 왼발을 짧게 오른쪽으로 걷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이동국에게 연결합니다. 그러나 중간 한 발 앞서 타들어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한국 진영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툭툭 치고 들어가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오른쪽 코너 브레이크까지 깊숙이 들어온 공. 자, 우리가 빼냈습니다. 발 맞고 나가서 네, 반칙이 그 선언되죠. 전에 네, 터치라인 나가기 직전에 네.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최성용 선수가 넘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실까요? 둥진 상태죠. 근데 디딤발 쪽을 사우디의 8번 하우사이 선수가 밟았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순간이었죠. 네. 자, 이훈재 골키퍼에게 다시 이훈재 최성용. 또 왼쪽으로 자, 김태형이 이어받습니다. 자, 일단 체인지 오브 페이스. 김상식 앞쪽으로 이동국에게 그러나 몸 돌리는 순간 사우디가 빼냅니다. 일단 종패스가 저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몸을 돌리는 순간에 먼저 공을 본 사우디가 빼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측면 돌파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자, 김태형, 그렇죠. 네, 박지성, 이영표. 슬라이딩으로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까지 경기의 흐름은 상당히 좋아요. 네네. 한 가지 아셨다면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상대가 그 투백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방으로 좀 빨리만 연결이 시켰으면 상대 수비와 유상철 또 이동국 선수에게 1대1 싸움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아쉽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미드필드에서 짧은 것도 중요합니다만 빨리 때려놓고 경쟁을 네. 시키는 그런 플레이도 간헐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야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미드필드를 많이 따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수비들은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미드필드에서. 네네. 자, 중거리 슛합니다만은 골키퍼 안에 오른쪽 예, 우중간에서 중거리 기술적인 중거리 슈팅을 날려봤던 심재원 선수죠. 네. 자, 지금 내 중거리 슛 골키퍼가 처리했습니다. 우리 한국 진영 가슴으로 볼 트래핑 공중볼 쟁탈전입니다. 골키퍼가 다시 돌려줬습니다.
알리다이 선수를 묶는데 상당히 손을 세웠던 것이 심재원 선수. 그렇죠. 네. 그런 큰 경기를 통해서 이기고 또 손을 세우게 되면 선수로서는 한층 자신감을 갖는데 디딤돌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 디딤돌이 바로 저렇게 먼 거리에서 자신감 있게 이제 슈팅을 하는 원동력이 됐던 겁니다. 네. 사우디는 뭐 그 4강에서 이제 유일하게 중동에서 진출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동의 축구를 짊어지는 또 그런 부담도 안고 싸운다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자, 사우디. 네, 이름이 상당히 긴데요. 나하브 빈 파이살 빈 파드 빈 압둘 아지죠. 이것이 그 사우디 축구협회 부회장이자 또 사우디의 왕자거든요. 네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8강전에서 만약 사우디가 쿠웨이트에게 진다고 하더라도 네. 중동의 마지막 부로인 쿠웨이트를 응원하겠다는 네, 그런 네. 말을 밝혔는데 그만큼 중동인들의 오늘 한국과 경기 나서는 절박한 심정 또 의지는 대단히 강하다고 우리가 해석해도 될 겁니다. 그렇겠죠. 네. 자, 사우디는 좌중간에서 왼발로 분전을 꺾어찼습니다만은 논스톱으로 자 제기를 차듯이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기 진영 왼쪽 하프라인 못 미친 적 그러나 뒤에서 파울 사우디의 프리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짧게 연결합니다. 오늘 이제 주심이 쿠웨이트인이 지금 맡아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 공정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는 제 마음속에 지금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사우디 우리 한국 진영에서 오른쪽 대각선으로 패스 중공 그러나 패스가 약간 깊어서 그대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반전 약 20분 정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상당히 지금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움직임이 상당히 미드필드에도 둔화되어 있어요. 네. 미드필드에 6명이나 제가 포진시켰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드필드에서 한국에게 지금 기동력에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한국 선수들이 볼을 가지면 화면상에도 나타납니다만 자유스럽게 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사우디의 발이 그만큼 무뎌져 있다는 겁니다. 네네. 네, 결국은 그것은 이제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결국 그 우리보다 하루를 덜 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연장전 아주 그냥 체력 소모를 다 했는데 네. 결국 미드필드에서 봉쇄를 해서 기습을 한번 노려보겠다는 뭐 그런 것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네네. 자, 사우디 우리 한국 진영 왼쪽 터치라인 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이어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도사리 자 코너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자 슬쩍 네. 코너킥이에요. 코너킥인가요? 네. 사우디는 코너 쪽으로만 가면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할 겁니다. 네네. 중앙 쪽에서 많은 선수들이 뛰게 되면 체력적인 소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측면 쪽에서 1대1 싸움을 즐겨하면서 이렇게 코너킥을 얻으면 득점을 시도하는 세트플레이를 시도할 겁니다. 네, 자 우리 왼쪽 코너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코너킥 테미아트가 찹니다. 오른발로 자 헤드 슛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코너킥을 이어받아서 바로 헤딩 슛 그러나 골키퍼 이훈재가 잘 막아내고요. 다시 한번 헤딩 오른쪽에서 연결된 공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우리 수비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히려 한국팀은 볼이 정지되어 있는 세트플레이를 조심해야 돼요. 네네. 왜냐면요. 지금 사우디가 지쳐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지금 치는 장면인데요. 자우다니 선수의 헤딩 슛이죠. 네, 홍명보 선수가 같이 점핑을 했습니다만 네. 중동 선수들이 그 동북아시아 선수들보다 한 가지 뛰어난 것이 있다면 순발력과 점핑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날카로운 그 점프력을 바탕으로 헤딩 슛을 했는데 자칫 잘못하면 실점할 수 있었던 네. 그런 위기였어요. 그야말로 뭐그 이훈재 골키퍼가 그냥 그 정말 동물적인 감각으로 네. 두 손을 쭉 만세 부르듯이 불렀는데 그게 다행히 납고 나가는 바람에 실점 위기를 잘 넘겼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마크를 철저히 돼요. 네. 점핑 능력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자, 알도사리가 찹니다. 프리킥 알도사리. 다시 짧게 창공. 골라인 밖으로 일단 걷어내서 다시 한번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이 세트 플레이 우리가 좀 경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우디 선수들이 발목 힘이 대단히 뛰어난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화면상으로 나타나면 그냥 볼이 똑 떨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실제로 수비 선수들 입장에서 본다면 볼이 춤을 추면서 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놀래고 골키퍼도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테미에서 찼습니다. 미드필드로 휘어지는 공. 그러나 공격 수비 모두 머리 맞지 않고 뒤로 쳐지는 공. 다시 사우디가 달라붙어서 빼냅니다. 앞에 수비 한 사람 피해서 오른쪽으로 찍어 차준 공. 다시 한번 오른발에 걸립니다. 위기입니다. 네, 그러나 왼쪽으로 연결해준 공. 사우디가 연결받지 못하는 바람에 반대편 골라인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위기를 넘기는 우리나라입니다. 사우디 23번 아흐메드 알도사리 선수죠. 네네. 측면에서 센터링이 되면 다소 수비의 조직이 흔들리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네. 앞서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 사우디의 공격 방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네. 측면 쪽에 가서 돌파를 해서 문전 쪽으로 우겨놓는 센터링으로서 지금 득점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은 일단 측면 쪽에서 센터링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수비 방법이 우선 필요하고요. 네. 또 만약에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중앙 쪽으로 만약 흘러나오게 된다면 자기의 마크맨과 또 뒤쪽으로 흘렀을 때 철저하게 슈팅을 때리는 선수에 대한 집중적인 맨 마킹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네.
자, 우리 페널티를 안쪽에 넘어지는 선수 사우디아라비아 알메샬. 골과 일단- 상관이 없었는데요. 네네. 네, 유상철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 한 전반 22분 정도 경고 흐르고 있는데 공 점유율은 우리가 분명히 앞서고 있죠. 그렇죠. 네. 한국 팀이 미드필드 플레이도 상당히 안정이 돼 있는데 전반전 25분 때 접어들면서 사우디가 두 차례 정도 코너를 돌파를 당했고 또 그것이 코너킥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소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네. 그런 문제점을 보여줬는데 네. 어쨌든 측면 쪽에서 상대에게 센터링 허용하지 않는 그런 집중력 있는 수비가 네. 결국은 한국은 필요합니다. 네네. 자, 예선전에서 두 번의 위기를 넘겼던 우리 한국, 그리고 8강전에서 우리나라가 이란을 힘겹게 2대1로 누르고 오늘 4강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문재 골키퍼의 골키 길게 쳐줬습니다. 이동국 머리 맞고 다시 유상철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윤종환 오른쪽으로 연결했습니다만은 이동국 발 걸리기 전에 먼저 사우디가 걷어냅니다. 김상식 따라붙습니다. 다시 한번 김상식, 그러나 한 발 앞서 먼저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 자, 두 사람 사이로 뚫고 들어갑니다. 김상식이 따라붙습니다만은 걸려 넘어집니다. 김상식의 이와 파울입니다. 같이 상대 선수는 볼을 가지면 개인 전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드리블링과 페인팅 또 몸싸움 이런 것에 상당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한국 팀은 상대 선수가 볼을 갖고 이거 지금 자, 위기예요. 위기입니다. 네, 우리 집이 떨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방향 틀고 다시 한번 치고 들어가다가 다행입니다. 왼쪽 꺾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김태형을 완전히 따돌리려고 하다가 컨트롤이 여의치 않아서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노련하게 김태형 선수가 상대 선수가 돌파하는 것을 읽었죠. 네네. 상대 선수와 2, 3m만 떨어지면 그것은 느닷없이 또 사우디 선수는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공격을 하기 때문에 한국 선수는 상대를 좀 더 밀착 마크하는 그런 네네. 수준이 필요합니다. 페널티 에리어 부근에서는 아주 밀착 마크를 하지 않으면 네. 언제라도 중거리 슈팅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수비가 좀 부유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문재 골과 우리령 중간까지 발로 차고 나면서 발로 길게 차줬습니다. 김상식,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네, 이용표도 따돌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령 좌중간까지 그러나 심정원이 중간에 잘랐습니다. 윤종환 앞으로 연결해준 공, 그래 밖으로 나갑니다. 한국 팀이 전반 20분까지는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네네. 20분 때 지나면서 상대 페이스에 다소 이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빨리 한국 페이스를 다시 끌고 들어와야 됩니다. 경기를요. 네네. 자, 터치라인 따라서 앞으로 길게 패스해준 공. 심재원의 발 맞고 나가서 사우디의 소위. 그럴 필요 없어요. 네네. 일단 말이죠. 부심이 선언을 하면 네. 거기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네. 일단 그 주심도 심재원 선수에게 경고는 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렇죠. 주의를 줬던 네, 거죠. 주의를 줬죠. 네. 저렇게 되면 본인도 본인이지만 다른 네. 선수들의 흥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네네. 흥분이 바로 그 경고로 연결이 됩니다. 네, 윤종환에게 경고가 가네요. 어쨌든 제가 제 마음속에 깊게 숨겨놓고 싶다라는 그런 후이트인이 그 주심을 보고 있다는 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에 대해서 선수들도 저와 같은 심정으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원정 경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한다라고 선수들은 그런 마음의 각오를 다졌으면 좋겠어요. 네네. 자, 우리 좌중간에서 아크서클 볼에 떨어지는 공, 그러나 우리가 빼냅니다. 왼쪽으로 짧게 연결해준 공. 자, 이영표. 사우디 수비피에서 오른쪽으로 패스해준 공. 자, 사우디 슬라이딩 태클도 잘 피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길게 때려놔야 오른쪽으로 돼요. 길게 네. 열어줬습니다. 자, 이동국이 이어받았습니다. 이동국. 자, 두 번 치고 들어가다가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찍어 찬공. 그러나 사우디 헤딩으로 걷어냅니다. 다시 뒤에서 김상식. 이번엔 왼쪽 대른 패스 이영표를 바라봅니다. 이영표 오른발로 컨트롤한 다음에 자, 수비 한 사람 따돌리기 위해서 그러나 일부 심시 들었습니다. 한국팀은 경기 중에 지금 포지션의 변화가 자주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박지성 선수가 중앙 쪽으로 이동을 하면 네네. 자신의 자리인 왼쪽 윙백 자리로 이영표 이영표가. 선수가 또 이제 이동을 하죠. 네네. 자, 사우디가 앞으로 길게 쳐줬습니다. 그러나 바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우리나라의 드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사우디는 전술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매우 단조롭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네네.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미드필드에서 패스가 몇 차례 연결이 되면서 공격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 측면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돌파를 하는 단조로움이 있습니다만 개인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것이 한국에 몇 차례 이제 위기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볼을 이동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꺾는 미드필드의 압박 수비, 또 측면 쪽으로 볼이 갔을 때는 수비수는 2, 3m를 떨고 나면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네. 더 밀착해서 마크하는 그런 지혜스러운 수비가 지금 강조 다시 한번 하고 싶어요. 네네. 자, 우리나라가 자, 심재원 앞에 짧게 패스해주고 윤종환 몸 돌려서
한번 그 최전방 공격수인 유상철과 이동국에게 미드필드에서 한번 과감하게 중거리 그 패스도 한 번쯤 연계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가 한국 진영 쪽으로 많이 들어왔을 때 볼을 끊었을 때 그것을 하면 상당히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미드필드에 많은 숫자를 두고 수비에 2명밖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릎이 지금 좋지 않은 이동국 선수보다는 유상철 빠른 발을 이용하는 그런 롱 패스로서 작전을 시도하면 네. 효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사우디 진영 우중간에서 윤종환 프리킥입니다. 윤종환. 자, 페널티를 안쪽 바로 정면에 유상철 포진해 있습니다. 자, 약간 빗 맞는 바람에 사우디가 길게 걷어냅니다. 미드필드에 떨어지는 공 터치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반전약 29분 정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득점 없이 맞서고 있는 4강전 대사우디전입니다. 최근에 사우디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가? 그것은 세대 교체 중에 있다는 것을 우선 참고로 삼아야 되겠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감독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안정감이 없다는 것이 사우디의 약점으로 지금 우리가 지적할 수 있습니다. 네네. 최근 4번의 아시안컵 결승에 진출해서 3번의 우승을 차지하면서 아시아의 전통적인 강호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사우디인데 네. 최근 들어서 그동안 뛰었던 스타 선수들이 은퇴를 하고 또 세대 교체 저보다는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네네. 자, 사우디 진영 한복판 오른쪽으로 방향 틀어서 김상식 연결해준 공 오른발을 슬쩍 멈춘 다음에 자 치고 들어갑니다만 스트라이크 태클. 자, 다시 한번 빼냈습니다. 몸 돌려서 센터링 직전에 걷어냅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괜찮아요, 최성용 선수. 우리 벤치에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네, 사우디의 왼쪽 코너에서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란전 경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 선수들의 얼굴은 많이 펴졌습니다. 네, 자 최성용 투기했습니다. 코너킥. 자, 어떤 선수의 머리에 바로 자 신재원, 자 유상철. 그러나 사우디 머리에 먼저 맞았습니다. 외곽으로 나오는 공 골과 대각선입니다. 슬쩍 골 쪽으로 치고 찼습니다만은 반대편 쪽으로 흐르는 공 사우디가 이어받습니다. 터치를 밖으로 나가서 사우디의 드로잉. 윤종환 선수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은 한국 팀이 세밀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 재능과 네. 패싱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윤종환 선수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거든요. 네네. 지금 윤종환 선수가 전체적인 플레이를 본당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 패스가 지금 한두 차례 정도가 다소 공격수들과 호흡이 맞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 점만 조금만 살아나게 된다면 네. 충분히 득점을 올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네, 자 이영표가 이어받았습니다. 이영표 슬쩍 오른쪽으로 한번 틀어본 다음에 슬쩍 반대편을 바라보고 여의치 않아서 뒤로 한번 돌려줬습니다. 홍명도가 이어받습니다.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신재원. 자, 대각선 패스 이동국 짧게 연결해준 공. 그러나 먼저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동국 선수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스타팅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그 무릎 상태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정상은 아니거든요. 네네. 똑같이 이럴 때 빨리 돌파를 해야죠. 네, 자 유상철 일단 공을 멈춘 상태에서 그러나 사우디가 꽁충 뛰어내면서 빼냅니다만은 파울입니다. 사우디는 우중간에서 한국의 프리킥. 키커는 이영표. 리턴 패스 이어받는 이영표. 윤종환. 그렇죠. 자, 이동국 수비 등진 상태에서 뒤로 짧게 내주고 따라오는 선수가 폼이 맞지 않습니다. 자, 왼발 중거리 슛 그러나 다시 한번 사우디 못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찍어 찾은 공 옵사이드입니다. 이번에 옵사이드입니다. 앞서 이동국 선수에게 연결하는 윤종환의 네. 재치 넘친 그런 칩킥을 볼 수 있었죠. 네네. 저렇게 수비가 등진 상태면 공격수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옵사이드 그렇죠. 장면인데요. 옵사이드 전 장면에 윤종환 선수가 지금 카메라에 계속해서 잡히고 있는데 네. 중동 쪽에 있는 축구 전문가들, 특히 일본 쪽 축구 전문가들은 이란과 경기에서의 그 윤종환 선수 플레이에 네. 대단히 지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팀이 팀 컬러가 변한 데는 바로 윤종환이가 중심에 있었다라는 그런 칭찬의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뭐 흔히 말해서 우리의 뭐 선곡 같은 패스 아니면 그만큼 찔러준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확하게요. 자, 지금도 좋은 치고 들어갑니다. 패스예요. 네, 좋은 패스입니다. 최성용. 터치를 밖으로 걷어냈습니다. 이렇게 공격수는 상대 문전 쪽으로 향하고 있는 그런 패스를 해주는 것이 좋은 거거든요. 네네. 최성령에게 연결시켰던 것도 역시 윤종환 선수의 발끝에서 시작이 됐던 겁니다. 네. 자, 최승용 던집니다. 뒤로 멀찌감치 물러났습니다. 네, 광고판까지 완전히 다 물러났는데요. 자, 거리가 과연 얼마나 날까요? 드로인. 자, 들어오면서 페널티로 안쪽에 떨어지는 공 백헤딩. 자, 다시 한번 헤딩으로 맞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영표가 빼냅니다. 뒤로 짧게 돌려준 공. 몸을 돌려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 있는 박지성. 멈춘 상태에서 자, 이동국 뒤로 연결해주고 그러나 유상철 치지 못하고요. 다시 사우디가 빼냅니다. 사우디 반격입니다. 전반 중반 때 접어들면서 한국의 허정무 감독은 선수의 포지션 체인지를 지금 시도했습니다.
했어요. 네네. 이영표 선수를 미드필드 중앙 쪽에서 왼쪽으로 완전히 붙박이로 지금 변화를 꾀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유는 전반 20분대 지나서 사우디에게 몇 차례 왼쪽 측면을 돌파당한 것에 대한 네. 그런 불을 끄기 위해서 이영표 네네. 선수를 이동을 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싸우기 한 번까지. 자, 그렇지 안쪽 대가 됩니다. 슛까지 날려옵니다만은 앞에서 몸으로 막았습니다. 일단 위기를 넘깁니다. 우리 한국의 반격입니다. 사우디의 저점을 조심해야 돼요. 네네. 전방에 일단 오는 패스의 속도가 빠르고 또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비로서 상당히 부담을 갖거든요. 자, 최승영 이동국에게 이동국 피너스를 왼쪽에 가서 오른발로 골을 바로 누르습니다. 그리고 골키퍼 뒤로 이동합니다. 다시 뒤로 흘러나오는 공 반대편 골에 밖으로 흘러나갔습니다. 이동국 선수 칭찬할 수 있었죠. 네네. 알데아예아 선수가 센터링을 하는 줄 알고 문전 쪽으로 이동을 했었는데 그것을 밀고 문전으로 기습적으로 슈팅을 했거든요. 네네. 알데아예아 선수의 그 천부적인 수비 능력을 칭찬할 수 있었어요. 네, 반대편 자 네.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라는 그런 칭송을 듣는 것이 알데아예아 선수 아닙니까? 네네. 자, 오른쪽 코너에서 코너킥. 윤종환 타는데요. 네. 자, 볼을 한번 슬쩍 바라보고 있는 윤종환. 바로 골쪽으로 슛 성공. 네, 수비가 먼저 걷어내서 다시 한번 코너킥입니다. 윤종환.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 디아예야. 반대편 골포스트 이기면 낮게 쳐준 공 외곽으로 흐르는 거 이용표 슛 날려봅니다만 좀 위력이 없었습니다. 자, 사우디가 전력 질주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알자베르. 자, 수비 돌파했습니다. 알자베르 단독 들어버립니다. 우리 한국 진영 페널티로 오른쪽 모서리 공간이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알자베르. 두 사람 사이로 슬라이딩 태클 빼냈습니다. 지금과 같이 협조 수비를 하게 되면 네. 상대가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해도 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네. 지금 사우디 선수는 공격에 보면 줄 줄 몰라요. 네네. 계속해서 혼자서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럴 땐 뒤에서 도우면서 지금과 같이 협조적인 수비를 하면 끊게 됩니다. 네. 자, 왼쪽 아크서클 후방에서 우리 두 사람 샌드위치 마크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 이건 네. 기스브레이죠. 네. 자, 그렇죠. 속공이 연결되는데 우리 박지성 그러나 다리 걸려 넘어집니다. 박지성 선수의 반칙이에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프리킥. 사우디 선수가 우리 진영 아크서클 전방에 넘어져 있네요. 네. 네. 앞서 돌파를 시도하다 한국 수비수가 엉켜 넘어지면서 네.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뭐 한국팀 전체적으로 경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미드필드에서 경기의 주도권도 잡고 있고요. 한 가지 아쉽다면 상대 수비가 지금 넓기 때문에 네. 운전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고 또 정확한 패스를 하면 한국은 충분히 득점 기회가 올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상황만 만들어서 1대5로만 달아날 수 있다면 네. 사우디를 완전히 너가웃 시킬 수 있다는 네. 그런 저는 분석을 하거든요. 네네. 자, 어쨌든 하여튼 그 후반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 전반도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연장전까지 가지 않고 필드골로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요. 네. 네. 지금 28번의 압둘라 알도사리 선수죠. 네. 올해 22살이고요. 네. 한국 선수의 태클에 걸려서 충격을 받은 게 그런 모습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8강전에서 쿠웨이트와 연장전까지 가는데 체력 소모지만 쿠웨이트가 그날 경기에서 경고를 무려 5개나 당했습니다. 네네. 경고가 5개가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친 경기로서 사우디 선수들의 종아리라든가 네네. 또 정강이 그렇지 않으면 대퇴부위 이런 데를 걷어찼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걷어차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흔하게 얘기하는 알이 배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뛰게 되면 불편하다는 것이죠. 체력 소모와 더불어서 많은 선수들이 크고 작은 부상 속에 있기 때문에 오늘 기동력 면에서는 사우디는 상당히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네네. 것이죠. 자, 지금 우리 윤종환 선수와 공을 다투다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는 알도사리. 어쨌든 우리가 그 예선전 쿠웨이트전 우리가 뭐 단지 쳤기 때문이 아니고 자칫 이제 우리가 중계 방송을 하다 보면은 그 잘못된 애국심의 발로로 우리가 잘못하는데도 꼭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요. 네. 이제는 뭐 한국 축구 팬들의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만약에 오늘 경기처럼 하고 우리가 혹시 진다면 우리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뭐 이기를 바라는 것은 중계 방송하는 저희나 또는 뭐 지금 고국에서 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여러분 축구 팬들이랑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프리킥입니다. 페널티는 오른쪽 외곽에서 사우디의 프리킥. 키커 알테미안. 오른발로 휘어쳐져 이렇게 되면 네, 골키퍼 이런 거를 좀 앞쪽에서 급격히 커브가 네, 올라오죠. 바로 골 쪽을 봐고 슛됩니다. 이훈재가
뛰었어요. 잘 막아냈습니다. 네, 머리에 맞질 않았기 다행이었죠. 네네. 후반에 알자베르 선수의 머리에 맞았다면 골키퍼는 중심이 뒤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손을 쓸 수 없이 실점을 할 뻔했습니다. 네네. 이제 개인 기술이 능하다는 것은 저만큼 세트플레이에서 바로 골을 노릴 수 있는 그런 킥력도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선수를 교체하네요. 사우디가요. 네, 22번 선수가 지금 들어갑니다. 네네. 밥크루 선수. 네, 밥크루 선수가 들어가네요. 네. 일단 가슴으로 터치라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심재원. 사우디의 드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전반전 39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자, 세 사람 수비에 가담합니다. 자, 김상식 빼내고요. 다시 제방전은 김상식. 자, 발끝으로 찍어 차준 공. 뒤로 한번 돌려야죠. 김상식. 박재성에게 연결했습니다만은 연결되지 않았네요. 사우디 자기장 좌중간에서 이어봤습니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앞에 알 샤흐라니. 전방 짧은 패스. 하우사위. 왼쪽으로. 자, 그러나 우리 김태용 따라붙어서 빼냅니다. 홍명보에게 연결해주고 홍명보 전방으로 깊숙이 헤딩으로 따내고 있는 사우디. 다시 가슴으로 밀고 들어가는 한국. 뒤로 짧게 돌려주고 왼쪽으로 홍명보에게. 자, 하프라인을 넘어서서 전방 드로 패스, 리턴 패스 이어받고, 자, 코너 쪽 깊숙이 찔러줬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내준 다음에 슬라이딩 태클 피하고 골라인 쪽으로. 자, 골라인. 아깝습니다. 최성용 선수죠. 네네. 어쨌든 최후방에 있는 홍명보 선수가 공격에 가담하면 앞서 한국이 실점할 수 있던 그런 위기의 순간이죠. 네네. 머리에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훈재 선수는 볼이 급격 휘어 들어왔기 때문에 몸의 중심이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돼 있었거든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점프가 불가능하죠. 문전 쇄도했던 알제브르 선수의 머리에 맞았다면 한국은 실점할 수 있었던 아주 위기였습니다. 네네. 자, 일단 위기를 잘 넘기고 다시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선수를 교체를 하는군요. 네. 하석주가 들어가나요? 하석주 선수를 교체 투입하고 네네. 박지성 선수를 지금 빼고 있어요. 네네. 박지성 선수는 왼쪽 윙백으로 기용을 했다가 사우디에게 계속해서 이제 오른쪽을 돌파를 당하고 그것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영표 선수를 미드필드 중앙에서 왼쪽으로 빼질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다가 다시 그러면 정치로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주도권을 전반 20분 때 지나서 사우디에게 경기 흐름을 뺏긴 것을 네네. 벤치에서는 그 원인으로 지금 꼽고 네네. 경기 전반 중에 선수 교체를 한 겁니다. 네네. 자, 이용표가 이어받습니다. 이용표 오른쪽 뒤쪽으로 약간 짧게 내준 공. 뒤쪽 왼쪽으로 방향 틀어서 앞에 짧은 패스. 다시 한번 김상식 이동국에게 그러나 좀 깊었습니다. 네, 골키퍼가 나와서 먼저 됐잖아요. 네. 이영표 선수가 완전 중앙으로 빠져들어가는 네. 그런 침투를 했었는데요. 알데아예요. 길게 골킥한 공. 사우디 자기는 페널티로 오른쪽 외곽에서. 자, 팽팽한 균형이 좀처럼 깨지지 않고 있는 4강전 사우디전입니다. 자, 왼쪽 하프라인 통과하는 패스. 자, 오른쪽 패스 슬쩍 방향 틀고, 자, 오른쪽으로 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공간 패스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또 돌파를 네. 했고요. 그렇죠. 아, 골과 조심스럽게 옵사이드입니다. 이번에 옵사이드입니다. 비록 옵사이드이긴 했습니다만 저런 패스를 우리가 참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네, 만약에 머리만 맞춘다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수비를 하는데. 지금도 코너 쪽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돌파를 시도하니까 한국 수비수는 결국은 뒤쪽을 염두로 해서 체중이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격수와 간격이 멀어졌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용해서 센터링을 했던 거예요. 네네. 자, 오른쪽 유상철에게 연결하는 공. 그러나 중간 차단하고 있는 다시 한번 빼냈습니다. 우리 한국에 빼내서 최성용 뒤쪽으로 연결합니다. 윤종환. 자, 발끝으로 찍어 차준 공. 네, 유상철 왼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 뭔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안간힘을 써보긴 하는데요. 네, 제대로 지금 작품이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하석주
이현주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더니 다시 약간 좀 분위기가 바뀌는 것 같죠? 그렇죠. 네. 이영표 선수가 일단 미드필드 중앙쪽으로 오면서 네. 경기의 전체적인 밸런스 유지가 네.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네네. 이게 이런 그 상승적인 분위기가 왔을 때 골은 결과적으로 골 점유율이 누가 높으냐 이것을 따지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주어진 찬스에서 골을 넣어야만 한국으로서는 더 많은 찬스를 만들고 상대방의 무뎌진 발을 더 무겁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선 한국으로서는 경기의 흐름이 좋은 것을 이용해서 우선 첫 골을 따내는데 총력을 경기를 해야 될 겁니다. 네, 자 하석주 오른쪽 짧게 패스해주고요. 슬쩍 방향 틀었습니다. 윤정환 오른쪽으로 돌려줍니다. 네, 이건 좀 고의적으로 네. 윤정환 선수를 거듭찬 거예요. 그렇네요. 경고를 지금 네, 주죠. 경고 들어가네요. 네. 네, 홍경무 선수 오는데, 네, 네, 그렇죠. 하우사이 선수. 한국도 상대 팀의 플레이메이커가 누구냐, 또 스트라이커가 누군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자, 지금 분석하죠. 보죠? 아, 네, 지금 네. 발목을 보고 들어갔어요. 윤정환 선수가 팀 내 차지하고 있는 전술적인 비중을 높다는 것을 사우디도 의도적으로 이용을 한 겁니다. 네네. 위험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위사이 선수가 축구 선수가 다치면 가장 치명적인 그 부담을 갖게 되는 발목 쪽을 고의적으로 지금 걷어찼던 거예요. 네네. 네, 다행히 이용표 선수 일어났습니다. 툴툴 떨고 일어났습니다. 자, 김태형이 찹니다. 프리킥. 네, 윤정환요 일어났고요. 이용표 왼쪽 뒤쪽으로 김태형. 신재원 앞으로 짧게 연결해주고. 그렇죠. 자, 김상식 이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패스 좋았습니다. 뒤로 짧은 패스. 패스가 연결되지 않는 바람에 사우디가 빼냅니다. 자, 사우디가 자기 이름 가중만에서 중간 차단에 나옵니다. 한국 선수의 반칙입니다. 이영표 공 잡긴 했습니다만은 파울. 오르진영 오른쪽 하프라인 몸미친 지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프리킥 터치라인 쪽으로 짧게 차주고 다시 한번 뒤로 돌렸습니다. 사우디도 완전히 개인기에 의존하다 보니까 좀처럼 그 기회를 만들지는 못하는데요. 그렇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네. 조직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골을 중심으로 해서 전술이 이루어집니다만 전술적으로 무서운 그 무장이 되어 있는 팀은 골 반대편에 있는 선수들이 움직임에 의해서 사실은 수비 조직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것이 지금 사우디로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동국 오른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터치라인 쪽에서 슬쩍 한 사람 키를 넘기는 자 치고 들어갑니다. 따라붙고 있는 최성용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드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최성용 자, 뒤쪽으로 던져졌습니다. 이영표에게 연결합니다. 이영표 왼쪽 하석주 다시 한번 이영표 그러나 중간 가로채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다시 헤딩으로 빼내고 있는 김태형 사우디가 빼냅니다. 사우디 자기 진영 우중간에서 빼냅니다. 뒤에서 다리 건너 넘어졌습니다. 사우디의 프리킥입니다. 윤정환 선수의 반칙이죠. 네네. 이란과 경기에서 풀게임을 소화를 했죠. 그동안 이제 전문가들은 윤정환 선수의 그 체력적인 문제를 많이 거론했습니다만 이란 경기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이요. 네, 자 우리 수비 따라붙어야 되겠어요. 자 페널티 안쪽까지 치고 들어가서 골과 대각선 왼쪽 그나 골키퍼 이훈재가 잘 처리합니다. 전광판의 시계는 일단 멎었고요. 앞으로 길게 차준 공. 이동국 선수의 무릎. 네. 지금 다소 이제 기동력이나 또한 빨리 돌아서는 터닝 동작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전반전 스타팅 멤버로 기용되다 보니까 이제 상대 수비의 밀착 마크세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네네. 저렇게 이제 부상 선수는 전반 스타팅 멤버로 나오느냐 또 후반 교체 멤버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는데 네. 후반전에 들어왔을 때 이제 상대의 그 체력이 고갈됐을 때 그랬을 때는 상당히 이제 효과를 보는 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허정무 감독은 유상철과 이동국 선수를 스타팅 멤버로 지금 기용하고 있어요. 네네. 아마 글쎄요. 허 감독 머리 위에는 우리가 삼치 득점을 한번 노려본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가능하죠. 그렇죠. 자 문전 꺾고 차준 공 일단 걷어내고 있는 한국 수비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슬쩍 우리 한국 진영 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방에서 뒤로 짧게 내준 공 그러나 중간 가로채고 있는 한국의 반격입니다. 네, 재빨리 앞으로 길게 쳐줬습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짚어서 사우디가 헤딩으로 따냅니다. 한국이 이제 공격이 좀 다소 다양해지죠. 네네. 전반은 이제 크게 때려놓는 이제 그런 패스를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준 공 알도살이 그러나 전반전 경기 끝났습니다. 점유율 면에서는 우리가 약간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몇 분의 찬스 양팀이 모두 살리지 못해서 전반전 45분 0대 0으로 끝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전을 후반전 계속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베이루트입니다. 네. 골마우스죠. 그러니까 골을 터뜨릴 수 있는 지역에서 한국은 좀 더 세밀한 패스워크의 그 필요성이 대두됐던 것이 전반 45분이었다고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 이용표와 윤정환이 미드필드에서 공을 가로챘을 때에 이제 네. 최전방에 포진하고 있는 유상철 이동국에게 좀 잘 연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금 잘 뭐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대로 이동국 선수의 무릎 부상이 완쾌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몸이 그렇게 생각만큼 평쾌하지가 못한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염려가 되네요. 그렇죠. 빠른 침투라든가 또 자신에게 볼이 왔을 때 그것을 볼을 갖고 돌아서는 동작이 무릎의 이제 부상이나 통증 때문에 다소 이런 날카로움이나 또 네. 가벼움은 지금 보이고 있지는 못한 그런 네. 모습이죠. 네네. 그럴 때는 경쟁을 시켜준다든가 또 상대 수비와 부딪히는 그런 패스는 유상철 선수에게 집중을 시키고 네네. 이동국 선수는 어쨌든 그 득점력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이동국에게 맡기는 그런 전술적인 시도도 필요합니다. 네, 자 후반전은 사우디 킥업으로 경기는 수행됐습니다. 전반 45분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자 여기서 이기는 팀이 12회 아시안컵 결승전에 진출합니다. 이 경기 다음에 이제 중국과 일본 경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경기 승자와 이 경기 승자가 오는 29일 대망의 우승을 놓고 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중국과 일본 경기 그 경기도 상당히 지금 재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현지에 있는 전문가들은 오히려 중국에게도 많은 가능성을 지금 점치고 있거든요. 네네. 중국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약합니다만 또 일본에게 강한 면모를 보인 것이 바로 중국 축구이기 때문에 네. 뒷 경기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습니다. 네네. 글쎄 신문 선수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쭉 일본 경기를 보면서 아무리 그렇긴 하지만은 결국 우승은 일본에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제 어차피 뭐 귀국해서 이제 결과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자 사우디가 우리 한국에서 잡았어요. 몸 돌려서 오른쪽 짧게 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앞에서 걸고 가나 여유있게 거들하고 있는 한국입니다. 미드필드에서 다시 공 잡는 사우디아라비아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왼쪽에서 이어받고는 알 샤크라니 자 직선 패스 이어받습니다. 다시 빼내고 있는 우리 한국 최성용 다시 김태영 김상식 왼쪽으로 연결해줍니다. 홍명보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홍명보에게 돌렸습니다. 자 전방으로 깊숙이 이동국 따라붙습니다. 이동국 자 페널티 어려 오른쪽 모습을 보고는 이동국 앞에 수비 한 사람 놓고 슬쩍 방향 왼쪽으로 꺾은 다음에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내주고요. 자 왼쪽으로 치고 나오다가 몸 돌려서 네 가운데 쪽으로 주는 공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빼냈습니다. 왼쪽수가 뒤로 돌려주고 다시 한번 뒤로 돌렸습니다. 김상식이 이어갑니다. 자, 사우디 우중간 지역 왼쪽으로 꺾어놓고 자 먼저 꺾어줬습니다. 맞는데 펜스는 안쪽까지 오는 걸 네, 유상철에게 연결되기 직전에 가로채고는 사우디아라비아 괜찮은 패스예요. 네. 윤정환 선수. 네. 일단 미드필드는 지금과 같이 문전 정면 쪽과는 대각선 패스나 직선 패스가 돼야만 수비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네. 저런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미드필더는 과감하게 저런 날카로운 패스를 해야 됩니다. 네네. 자 오리지널에서 김상식 왼쪽으로 몸 돌려서 터치라인 쪽으로 패스합니다. 일단 몸 멈춘 상태에서 전방을 슬쩍 바라보고 다시 왼쪽으로 홍명보에게 연결됐습니다. 자, 홍명보 왼쪽 공간 지역으로 연결해주고 이상철 여의치 않아서 뒤로 한번 돌려준 다음에 홍명보 김상식 다시 홍명보 김태영 김상식 사우디 빼냅니다. 자, 파울이 뒤에서 잡았죠. 사우디의 일단 미드필드에서는 쉽게 플레이하는 것이 필요해요. 네네. 불필요하게 볼을 끌다가 끊기면 네, 힘의 내기를 줄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사우디가 자기장 왼쪽에서 빼내서 앞으로 짧은 패스나 홍명보가 왼발 쭉 뻗어서 빼냅니다. 이용표에게 연결해주고 다시 왼쪽으로 중간지역으로 패스합니다. 하석주. 자, 하석주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쪽으로 패스해주는 공. 이동국 뒤에서 빼내면 한 태클. 이동국 넘어지고 사우디가 공을 빼내서 반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드루 패스. 다시 한번 왼쪽으로 내주는 공. 알도사리. 자, 우리 진영 페널티 어리 오른쪽 모서리 공까지 아웃됐습니다. 이동국 선수를 거칠게 태클했던 이주행이 선수죠. 네네. 자, 세명이 에워쌌습니다. 유상철이 빼내서 뒤로 짧게 돌려주고 이영표 다시 유상철에게 왼쪽으로 연결해주는 공. 자, 사우디가 슬라이딩 태클로 빼내서 오른쪽으로 빼돌렸습니다. 논스톱 앞으로 찔러준 공. 제기를 다시 걷어내고 있는 김태영. 사우디 자기는 오른쪽 하프라인 몸쪽 하프라인 넘어서서 대각선 패스 그나 빼냅니다. 신재원 빼내서 왼쪽으로 하석주 몸 돌렸습니다만은 반대편 92kg를 들었습니다. 사우디 던집니다.
내주고요. 자, 왼발 슛까지는 위험합니다. 골키퍼 이문재가 여유 있게 처리합니다. 전반전 기록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은 슈팅에서 사우디보다 하나가 많은 6개를 했고요. 네네. 코너킥에도 역시 상대보다 하나 많은 3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히려 위를 맞았던 순간을 놓고 본다면 사우디가 결정적인 찬스가 많았다는 거거든요. 네네. 볼을 많이 갖고 있었던 시간을 우리가 앞섰습니다만 전체적인 경기 또 위기의 어떤 상황을 놓고 보면 5대5 팽팽한 경기. 그렇지만 한국이 한 차례 정도 더 위기가 있었다는 건데 후반전 초반에 좀 더 이렇게 상대를 놔주게 된다면요. 네네. 한국은 경기 흐름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 초반과 같은 강한 정신적인 집중력 또한 강한 정신력 이런 것을 저는 요구를 해요. 네네. 자, 신재원이 따라오는 선수를 슬쩍 밀었는데요. 자, 드로인인가요? 김재원 선수 파울을 선언한가요? 손을 썼기 때문에 네네. 자, 저 위치 코너킥보다 한 3m 앞선 위치죠. 네네. 파울을 선언했죠. 왼발로 휘어차게 되면 전반전에 위기를 맞았으니 골키퍼 앞으로 급격히 휘거든요. 네네. 자, 짧게 연결해주고 이어받아서 왼발. 자, 위기입니다. 걸어냈습니다. 네. 자, 일단 위기를 넘기고 그러나 다시 한번 미드필드에서 빼내보는 사우디아라비아. 조심스럽게 찍어주는 공 반대편. 머리 맞기 전에 앞에서 끌고는 전방에 떨어지는 공. 이영표 뒤로 짧게 연결해주고 다시 한번 이영표 뒤로 돌렸습니다. 자,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최성용. 자, 왼쪽을 슬쩍 바라봤는데요. 공격이 너무 느려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미드필드에서 볼을 갖고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은 이미 수비에다 가닥을 하죠. 전열을 정비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공격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하석주, 김상식에게 자, 전방 좁혀서 이동국 수비 등진 상태를 뒤로 돌렸습니다만은 파울. 사우디아라비아 파울로 좋은 지점에서 반격 프리킥. 모처럼 좋은 위치인데요. 네네. 약 27m 되는 그런 좋은 위치거든요. 네. 이번 대회에는 또 그 중거리 슈팅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프리킥도 마찬가지고요. 전반전에 저기보다 먼 지역에서는 유상철 선수가 집중을 했었는데요. 네. 이동국 선수도 슈팅 능력이 있고 또 유상철 그리고 하석주 이런 네. 선수들이 슈팅 능력이 있는데 네. 하석주 왼발을 한번 기대해도 될 것 같아요. 네네. 자, 5명이 벽을 닦고 있고요. 하석주가 왼발 슈팅. 너무 높았네요. 너무 높았습니다. 앞에 있는 벽을 통과하는 벽에 키를 넘기는 그런 슈팅을 시도했던 하석주. 약간 높았습니다. 팀의 노종윤 선수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데요. 네. 누구를 그때 불러드릴까요? 노종윤 선수가 지금 윤종환 선수를 빼네요. 윤종환 선수를 빼고 네. 노종윤 선수가 들어가네요. 두 선수는 이제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다른 그런 미드필더죠. 네네. 윤종환 선수는 플레이를 풀어나가는 그런 그 패스를 중심으로 하는 플레이어라고 본다면 윤종환 선수와 달리 노종윤 선수는 몸싸움을 즐겨하는 아주 그 파이팅이 넘치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네네. 뭐 여기 오기 전에 저희들 신기방송하고 왔습니다만은 UAE 4국 대회에서 좋은 저기만 활약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호주와의 경기에서 역전승을 할 때 노종윤 선수의 그 힘이 네. 밑받침이 됐었죠. 그렇죠. 네. 자, 앞으로 짧게 차고 따라붙어 봤던 이영표. 사우디가 걸러내서 우리 진영으로 넘어들어오는 공. 또 지난번 이란과 아프리강전에서 이동국의 결승골을 자로잰 듯한 센터링을 해서 팀이 승리를 한데 공헌을 세웠던 것이 바로 노종윤이죠. 노종윤 선수입니다. 네네. 자, 앞에 짧게 패스해주고요. 이영표 오른쪽으로 방향 틀었습니다. 자, 지금 심원 선수가 얘기한 대로 조금 좀 속도를 좀 가속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네. 자, 뺏겼습니다. 사우디 자기 진영 한복판에서 공 빼 나옵니다. 뒤쪽으로 돌려준 공. 자, 우리가 빼내서 이동국. 노종이. 자, 문전 쪽으로 쳐줬습니다만. 네. 사우디가 걷어냅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좋았던 센터링이에요. 네. 왼쪽에 조금만 더 길었더라면 유상철의 발에만 맞았더라면 좋은 기회가 날 뻔했었는데요. 사우디 왼쪽 코너에서 코너킥. 자, 노종윤이 갑니다. 노종윤의 코너킥. 저쪽에 너무 붙으면 골키퍼가 처리를 하고 지금 범위를 좀 벗어나는 미드필더 성공. 사우디가 선수의 밖으로 뻗어내서 드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한국 코너 쪽에서 얻게 되는 코너킥을 포함한 세트 플레이트는
이동국, 유상철 모두 그 헤딩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조금만 정확하게 연결이 된다면 득점을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다소 짧았어요. 네네. 자, 김태형 뒤로 내주고요. 앞쪽으로 김상식. 이동국 다시 한번 김상식이 내주고 자, 뚫렸습니까?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 이런 것은 옵사이드가 선언이 되더라도 네. 지금 주심은 부심이 옵사이드 길을 든 것을 보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계속 연결이 돼 있었는데요. 상대가 옵사이드 함정을 파서 옵사이드에 비록 빠지더라도 이런 패스를 자주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수비는 돌아서 뛰어야 되고 네. 또 한국 선수들은 문전 중앙 쪽으로 파고들면서 센터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옵사이드만 만약에 피하게 된다면 골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직선으로 찔러주는 지금과 같은 하속격이 연결되는 저런 패스는 계속해서 시도를 해야 됩니다. 네. 네, 지금 하고 옵사이드. 네, V로 끝나는 장면인데요. 골키퍼 아울데아이야. 길게 차준공. 미드필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빼내서 센터서클 안쪽에서 자, 전방으로 종패스 그러나 연결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김태형 선수 수비 아주 돋보여요. 네. 후반 초반에 측면에서 센터링이 됐을 때 몸 동작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몸을 누이면서 이제 걷어냈고 상대방의 아무래도 이 경기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9번의 알자베르 선수를 김태형 선수가 지금 꽁꽁 묶어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문재 골키퍼의 골킥. 자, 이곳 시간으로 6시가 넘어서면서 이제 해가 지고 땅거미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자, 사우디 자기진영 오른쪽 터치라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길게 차주고 있는 알도사리. 일단 터치라인 밖으로 걷어내서 사우디아라비아 드로잉. 이 중동 지역에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시청하는 많은 또 축구 팬들은 뭐 하나같이 다 또 국적을 떠나서 사우디를 응원하겠죠. 그렇죠. 네. 자, 전방 드루페스의 중공. 뒤로 한번 짧게 돌렸습니다만은 다시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한국 진영 우중간. 자, 문준호 조심스럽게 차준 건 골키퍼 뒤로 이동하면서 잡아냅니다.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56년에 창설이 됐죠. 네네. 11번의 대회를 치르는 동안 홈팀이 우승을 차지한 횟수가 6차례 이릅니다. 네. 나머지 대회에서도 인접국들이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홈팀이 득세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것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아시아의 전체적인 축구의 수준이 또 대회를 운영하는 AFC의 수준, 다른 대륙과 비교한다면 다소 떨어진다는 그런 시각으로 저는 보고 싶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홈팀이 득세한다는 것은 아시아 대륙이 또 넓다는 것으로도 또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기도 하죠. 네네. 자, 사우디 우리 한국 진영 한복판에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주고요. 한국 진영 좌중간입니다. 페널티는 왼쪽 모서리 공까지 치고 들어와서 그러나 슬라이딩 태클로 빼내고 있는 심재원. 한국은 그동안 80년 쿠웨이트 대회, 칠레 대회죠. 그리고 쿠웨이트에 했던 카타르 대회 때 결승에 진출했지만 풍토와 터스를 넘지 못하고 준우승을 했던 그런 나쁜 기억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이번 대회 한국이 우승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레바논은 지금 기후가 네. 과거의 중동과는 다르게 상당히 한국 선수들에게 유리할 정도로 친숙하다는 것이죠. 네네. 습도도 그렇고 또 기온도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우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싶고 네. 그런 것이 뒷받침이 돼서 동북아시아 또 3강이 4강에 올라왔다는 그런 또 분석도 가능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알자베르 반대편 쪽으로 공간 확보한 그러나 이동국이 중간에 머리로 따냅니다. 뒤로 돌려주고요. 자, 앞에 유상철에게 또 왼쪽에는 이동국에게 연결했습니다. 이동국 일단 방향 틀어서 하석주에게 돌려줍니다. 한국 팀이 지금 최종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이 폭이 상당히 넓어졌어요. 그렇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공격 속도가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한국도 글쎄요, 사우디보다는 하루 더 쉬인 상태인데 후반전 접어들어서 한국 팀의 스태미나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네요. 네. 자, 심재원 넘어지면서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사우디의 드로인으로 연결됐습니다. 그것은 지금과 같은 이제 패스미스의 그 많은 어떤 연결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상대에게 또 경기 주도권을 내줄 수 있다는 것으로 또 위험스럽습니다. 네. 자, 오리지널 한복판 높게 섞고 침공. 사우디가 백헤딩. 그러나 우리 골키퍼 이문재가 처리하도록 홍명보 슬쩍 공을 피했습니다. 하석주.
김상식 다시 하석주에게 내줍니다. 상대는 원 스트라이커만 남기고 전부 수비적으로 와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 자 좋잖아요. 네. 중간에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되면 10명의 선수들이 모두 힘이 빠지거든요. 네네. 자, 사우디아라비아 한국인 한복판에서 중거리 슛합니다만은 약간 높게 뜨는 바람에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알자베르 선수죠. 네, 기습적인 터닝 중거리 슛을 날려봤던 사우디아라비아 알자베르. 94, 98 월드컵에 참가를 했고 아시아 슈퍼컵, 그다음에 아시아 클럽 대항대회, 그다음에 아시아 위너스 대회 모두 그 우승을 차지한 아주 그런 특이한 경력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잉글랜드 리그에서 현재 뛰고 있는 알자베르 선수 이번 대회 득점은 올리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만 해도 알자베르 선수는 이번 대회 최고 스타의 후보 중에 한 선수였습니다. 네. 자, 우리가 빼내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앞에 이영표. 자, 하석주가 앞쪽으로 달려갑니다. 네, 이영표 이번엔 오른쪽으로 돌려주고요. 김태형. 이동국 다시 김태형. 상대가 이미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네. 공격 속도가 네, 많이 파울이네요. 지금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반보다는요. 네네. 글쎄요, 양 팀이 모두 연장전에서 진을 빼서 그럴까요? 사우디도 그렇게 뭐 활발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그렇죠. 네. 다만 이제 공을 잡았을 때, 문제에서 공을 잡았을 때 개인기에 완전히 의존하는 그런 이제 경기를 펼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왼쪽으로요, 알 샤프라니. 알 킬레위. 어쨌든 사우디도 분명한 것은 과거의 사우디 다시해서 현란한 개인기 또 뛰어난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 그리고 브라질식의 어떤 조직력 이런 그 강한 인상을 남겼던 플레이는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는 한 차례도 보이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네네. 일본에게 1대0로 패했고 비록 4강에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만 과거의 그 사우디의 강한 면모는 많이 사라진 이제 그런 네. 상태로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네. 자, 우리 키를 넘기는 패스해주고 왼발로 약간 뒤쪽으로 쳐주고 자, 오른발. 그쪽으로 후방에서 자, 슛 날려봤습니다만은 네. 각도를 좁히면서 몸으로 맞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드루 패스해준 공. 자, 그 부분에서 일단 걷어내고 있는 한국입니다. 이상할 정도로 지금 후반전에 선수들의 스태미나가 떨어지는데요. 네네. 자칫 잘못하면 실점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이영표 선수가 지금 몸을 날려서 슈팅한 것을 끊어줬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요. 저것이 통과됐으면 이훈재로서 상당히 부담을 가질 수 있었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알자베르의 기습적인 아크서클 부근에서의 슈팅을 이용표가 각도를 접전하면서 그동무 감독 모습이 좀 침통한 표정이에요. 무거운데요. 자, 한국진은 오중간에서 프리킥. 후반전 17분 때 후반 이제 중반으로 접어드는데요. 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는 이제 침착하게 하라는 그런 이제 사인이 들어가고 있는데 네. 경기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어떤 그런 플레이가 이제 나와야 되겠는데요. 네네. 그 가장 좋은 것은 분전에서 상대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그런 슈팅이라든가 또 측면적인 완벽한 돌파 이은 또 센터링 이런 것이 이어지면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끌고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어쨌든 이란전을 통해서 약간 선수들의 사기도 북돋아졌는데요. 자, 이동국 오른쪽 연결해줘. 달려가면서 이영표 그러나 전력 질주해봤습니다만은 오른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노종윤이 한번 전력 질주해봤었는데요. 네. 걸리질 않았어요, 발에. 이동국 선수가 잘 머리 맞춰서 떨어뜨려줬습니다만 들어오는 네네. 선수가 호흡이 맞지는 않았죠. 네네. 지금 한국은 최전방에 유상철, 이동국 선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 수비보다는 오히려 그 공중볼에는 강한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지금과 같이 쉽고 또 지금 선수들의 스태미나가 후반 중반에 이상할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네. 쉽게 플레이하면서 또 스태미나를 안배하는 이제 그런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후반 지금 중반 초반째 계속 이어지면서 한국은 패스미스 횟수가 전반과는 다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네. 자, 공전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오리지널 깊숙이 던져준 공 헤딩으로 빼냅니다. 자, 터치라인 쪽으로 노종윤. 터치라인 쪽 하나. 조심히 길을 들었습니다. 최성영 연결받지 못하고 사우디에 들어인. 가볍게 빼내고 있는 김태형.
후반전에 한국과는 다르게 알자베르 선수 9번 선수죠. 네네. 이 선수가 전반에는 상당히 몸 움직임이 둔했습니다만 한두 차례 정도 지금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이거든요. 네네. 이렇게 이제 경기가 수세로 다소 갈 때는 수비는 더욱 상대에 대한 마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이영표 왼쪽으로 방향 틀어서 드리블 헤드를 하다가 왼쪽 짧게 내주고요. 다시 한번 이영표에게 돌려주고 이영표 왼쪽으로 연결했습니다. 자, 하석주 정면 치고 들어가다 하석주 발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 자, 페널티를 안쪽 깊숙이 띄워봤습니다만은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 자, 사우디 반격. 자, 발끝으로 찍어 찼습니다. 우리 한국 진영입니다. 자, 우리 수비 두 사람, 자, 세 사람 가담하는데요. 슬쩍 그 부분에서 뒤로 돌려주고 위기입니다. 왼쪽 방향 틀었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주고 왼발 중거리 슛구나 중맞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 빼내고 있는 사우디. 오른쪽으로 내준 다음에 자, 그 부분 자, 뚫립니까? 네, 위기. 두 사람 가담하면서 빼냅니다. 홍명보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몸돌림이 좀 민첩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우리 진행에 넘어져 있기 때문에 사우디가 걷어냈는데요. 20번에 알샤호브 선수 교체로 들어갔던 선수죠. 네네. 한국 수비수도 앞서 문전에서 혼전 때 부상을 당해서 지금 넘어져 있는데요. 네네. 카메라에는 안 잡히고 있습니다만 한국 선수 지금 중계석이 워낙 멀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한국 선수가 오히려 지금 사우디 선수보다는 부상 정도가 심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까요? 네, 슈팅을 했죠. 자, 왼발 슈팅하고 상대 선수 등에 맞고 튕겨 나왔는데요. 네. 최성룡인가요, 혹시? 최성룡 선수와 엉켜 넘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인데요. 네네. 자, 들것이 들어가서 우리 한국 선수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최성룡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사우디 선수는 20번의 알 샤르후브고요. 후반전 접어들어서 전반과는 다르게 경기의 주도권을 사우디에게 뺏기고 있는 가장 주된 이유는 네네. 첫째 기동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의 그 위치 선정이 상당히 나빠요. 그리고 네. 또 기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상대 공격수를 밀착 마크를 하지 못하고 뛰어놓다 그렇죠. 보니까 지금 사우디는 전반과 다르게 몇 차례 2대1 패스를 주고받을 정도로 문전에서 지금 중앙 돌파가 위력이 살아나면서 한국은 몰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문전에서 2대1 패스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슈팅 찬스를 내준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만큼 지금 수비에서 조직력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고 또 네. 뛰질 못하다 보니까 예. 상대의 발을 묶질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현상들이 지금 후반 지금 초반에 또 네네. 중반으로 가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선수들 4강까지 참 어렵게 올라왔는데요. 예선전을 거치면서 또 이란과의 8강전에서 좋은 경기를 펼쳤던 우리 한국 선수들 마지막 힘을 내기를 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하석수가 던져주고요. 지금 한국 선수 부상당했던 선수는 심재원 선수네요. 심재원이요. 네. 네. 수비의 심재원. 네. 약간 왼발을 절면서 지금 다시 네. 그라운드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사우디의 반격. 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우리 골키퍼 나오느냐? 안 돼. 다행히 한 발 앞서서 최성룡인가요? 네. 일단 따냈는데요. 지금 위기였어요. 네. 우리 기동력이 좀 많이 떨어져 보이는데요. 네. 자, 홍명보. 옵사이드죠. 네, 옵사이드. 미드필드 쪽에서 지금 상대 미드필더들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방에 있는 알제브르 선수에게 계속 그 날카로운 패스가 연결이 되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는 1차적으로 한국 수비수들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미드필드 쪽에서 상대가 공세로 전환됐을 때 네.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전반과는 다르게 조직력을 지금 잃고 있다는 것으로 이제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자, 심재원은 다시 경기에 합류했습니다. 사우디의 공격이 점점 살아나고 있습니다. 사우디 왼쪽 대각선 패스. 자, 이영표 빼내고 뒤에 다시 한번 슬라이딩 태클. 이영표에게 연결했습니다. 이영표 왼쪽으로 연결해주고 잠깐 찬스예요. 살짝 뺀 다음에 자, 네, 좋았습니다. 옵사이드예요. 옵사이드 파울이네요. 옵사이드. 네. 이영태의 날카로운 패스 노정인에게 말이죠. 네네. 그 다음에 이동국이 연결이 됐습니다만 네. 상대 수비보다 앞서 있었던 그런 네네. 순간입니다. 이동국의 옵사이드로 사우디아라비아 프리킥. 자, 우리나라 진영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심재원이 밀착 마크합니다. 몸을 못 돌리도록 밀착 마크하고 있는 심재원. 두 사람 새로 빼서
센터링을 시도했습니다만 길게 걷어내고 있는 한국. 이동국 선수가 먼 거리를 뛰는 데는 스피드가 많이 떨어져요. 네네. 무릎이 지금 성치 않기 때문에 알제베르 선수의 돌파 때 최성룡 선수 엉켜 넘어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었죠. 네네. 자, 최성용 왼쪽으로 연결해주고요. 김상식 다시 센터 서클 안쪽 오른쪽으로 방향 틀고 전방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쪽 다시 최성용에게 내줍니다. 자, 발끝으로 찍어 찼습니다. 오른발 꽁충 들어서 컨트롤하고 있는. 자, 뒤로 한번 돌렸습니다. 다시 한번 최성용 헤이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 자, 중간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 골키퍼에게 돌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자,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자, 저렇게 이제 많이 뚝뚝 떨어져 놓고 있는데 하석주 앞에 있습니다.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한국 공격수들이 공격에 가담했다가 백코트하는 핀 지금 버려요. 네네. 이제 그런 것이 공격과 수비의 폭이 결국은 넓어지는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네. 저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상대 선수는 볼을 가졌을 때 그만큼 공간 활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네. 전반전은 그 공수의 폭이 좁아서 상대가 볼을 갖더라도 줄 곳이 없었는데 공수의 간격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사우디가 공격을 하는데 볼을 패스하는데 그만큼 공간 활용이 전반보다는 원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네. 시간 흐를수록 그 양 팀이 모두 8강전에서 모든 체력을 소진했던 것이 점점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이에요. 자, 이영표 왼쪽 뒤쪽으로 연결을 해주고요. 심재원이 앞쪽으로 이동국에게 코너 플랫폼은 이동국 방향 틀어서 왼발로 네, 그러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유상철에게 연결됐더라면 참 좋은 기회가 날 뻔했었는데 사우디가 빼내서 길게 차준공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드로인입니다. 심재원 앞으로 짧게 던져주고 이영표 최성용 유상철 다시 한번 최성용 드로인. 지금과 같은 패스가 유상철에게 딱 연결이 되면은 반대편에 또 이동국이 딱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패스가 매끄럽게 연결돼야 슈팅까지 한번 나는데 자, 패스가 자꾸 차단당하네요. 공내지는 최성용. 파울이죠. 뒤인데 노종윤을 완전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알사크리가 아주 신경질적인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네, 지금 그 순간이 있기 전에 볼을 받기 전에 두 선수가 사선 감정 싸움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것에 대한 알사크리 선수의 보복이에요. 그렇지만 네. 한 것은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노종윤 사우디의 좌중간에서 프리킥. 심재원 선수까지 공격에 가담을 합니다. 네네. 자, 우리 수비 두 사람 놔두고 모두 공격에 가담했습니다. 노종윤 차준공. 자, 반대편 쪽으로 흘렀습니다. 김상식 따라붙어서 뒤로 짧게 내주고요. 자, 슬라이딩 태클 피해서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뒤로 짧게 내준 다음에 네, 문전으로 꺾어 차준 공. 그러나 골키퍼 알데아예가 나와서 처리합니다. 알데아 골키퍼 두 번의 월드컵을 포함을 해서 A매치에 무려 100여 차례를 넘는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선수거든요. 네네.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도 가장 뛰어난 골키퍼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어요. 네. 형제지간의 골키퍼죠. 그렇죠. 네. 과거에 이제 형이 사우디 국가대표로서 골문을 지켰다가 동생이 네. 이제 물려준 겁니다. 네네. 자, 노종윤 몸 좋아요. 돌려서 네, 반대편 쪽에 완전히 빈 지역으로 한번 돌렸습니다. 모서리 보내서 못 맞고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서 드로인으로 연결됩니다. 측면으로 저렇게 완전히 볼이 전개가 되면 문전으로 파고드는 선수에게 좀 더 정확하게 패스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센터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하석주. 자, 왼발로 툭툭 쳐놓은 다음에 노종윤에게 연결해주고 자, 오른쪽으로 방향 틀어서 사우디 왼발로 일단 걷어내는 공. 뒤에서 홍명보. 아크서클 후방 홍명보.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주는 최성용. 코너 플랫폼에서 네, 슬라이딩으로 골라인 밖으로 걷어내서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최성용. 지금 뭐 타이 태클에 갖고 네. 거친 태클이었었는데 파울을 주지 않았어요. 네, 자, 최성용의 코너킥.
오른발. 사우디가 먼저 왼발 발리슛. 그러나 수비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어서 해석주의 발리슛 무위로 끝나고요. 일단 뭐 한국이 다소 이제 살아나는 이제 그런 흐름이죠. 다행이에요. 다시 한번 최성용. 자, 가슴으로 볼 트래핑. 최성용 네 좋았습니다. 터치라인. 터치라인 밖으로 나가고 맙니다. 사우디 드로인. 졸업한 74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전술적으로 대단히 지금 단순해요. 네네. 미드필드에서 어떤 조직력과 또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동작은 거의 지금 전후반을 통해서 이루어지질 않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선수들이 스태미너만 잘 안배를 해서 기동력만 다시 살아난다면 후반전에 충분히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네. 자, 후반 16분 정도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득점 없습니다. 4강전 대사우디전. 앞에 김상식. 자, 사우디 진영 넘어 들어왔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띄워서 패스합니다. 노종현 따라붙고 뒤로 짧게 한번 돌린 다음에 자, 하석주 요르들의 페인트 모션. 늦었어요. 네, 좀 타이밍 늦었죠. 네. 네, 이동국 뒤로 내준 다음에 오른발에 바로 걸리질 않네요. 또 타이밍을 약간 놓쳤습니다. 네, 최성용이 몸을 돌려서 센터링을 해보는데요. 수비 맞고 나오고 다시 한번 가볍게 이용표가 빼내봅니다만은 사우디 4명 수비 가담하면서 빼냅니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네, 전방 드롭 패스. 자, 미드필드 빨리빨리 내 수비에 가담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오른쪽 빈쪽으로 완전히 내줬습니다. 우리 한국 지점 왼쪽 모습을 보면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 방향 왼쪽 들고 오른쪽 치고 들어가다가 슛! 득점합니다. 상대의 역습에 말렸어요. 네네. 측면에서 상대의 개인기에 맨 마킹이 제대로 되질 않았기 때문에 네. 수비의 조직력이 무너지고 마는 그런 순간이 지금 되고 있거든요. 네네. 후반전 31분. 측면에서 한국팀이 왼쪽에서 센터링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 결국은 화근이 됐던 겁니다. 네. 그것이 오른쪽으로 연결됐다가 결국 끊겨서 상대 기습에 말렸거든요. 네네. 왼쪽으로 접어놨다가 다시 페인팅에 이은 문전에서 잘라먹는 헤딩으로 한국팀은 지금 실점을 하는 이제 그런 순간이 되고 문제는 있어요. 이제 심은 선수가 몇 번 지적했습니다. 완전한 개인기로, 네, 개인기로 완전히 수비를 자, 지금 보십시오. 자, 이것이 오른발로 센터링이 되고 29분 알베셀 선수의 머리에 맞아서 우리지는 골넷을 흔들고 말았습니다. 쿠웨이트와의 경기에서 동점골을 터뜨렸던 선수죠. 네네. 상대는 측면에서 결정을 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제가 전반 내내 말씀을 드렸죠. 네네. 이렇게 개인기 뛰어나기 때문에 일단 상대방을 뛰어났을 경우에는 측면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몇 차례 강조를 했는데 네. 그것이 지금 한국의 수비가 무너지는 말이죠. 이제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됐던 겁니다. 네. 사우디의 개인기에 이은 분전 센터링, 그것을 29번 알메샬이 헤딩 골을 승리시켰습니다. 자,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뭐 만회할 시간은 남아있죠. 그렇죠. 4분 정도 남아있으니까요. 한국은 후반전에 스태미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상대에게 내줬던 것이 네. 결국은 경기 주도권을 뺏겼던 것이죠. 네네. 한국은 아직 뭐 시간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네. 후반전에 접어들어서 이상할 정도로 선수들이 지금 뛰고 있지 못한 네네. 그런 기동력의 저하를 극복을 해야만 네. 한국은 이제 동점골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겁니다. 네네. 자, 오른발 슛 쳤습니다. 헤딩 슛! 자, 골리가 들어갔다 놓쳤습니다. 다시 조금 슛합니다. 네, 다행히 밖으로 나갔죠? 네. 17번의 아을 샤오라니. 골키퍼가 잡지 못하고 나오는 공을 네. 따라붙어서 아울 샤오라니가 다 푸시죠. 잡지 못한 공 아울 샤오라니가 가서 잔뜩 꺾어서 때렸습니다만은 덜 꺾이는 바람에 다행히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국 팀이 설기현 선수를 지금 집어넣고 있어요. 네네. 심지원 선수를 지금 빼는데요. 네. 지금도 실점 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비 선수들이 마크가 제대로 되질 않았었죠. 네네. 자, 설기현 선수가 들어가나요? 네. 김상식 선수를 수비 쪽으로 내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심지원 선수를 빼고요. 네네. 이제 공격을 강화를 하는 거죠. 네. 자, 뒤로 짧게 내준 다음에요. 골키퍼가 기다릴 수밖에 발로 처리해야죠. 위기입니다. 반칙입니다. 네네. 그 전에 파울이 선언이 됐어요. 네, 그 전에 파울이네요. 네. 김상식 선수와 상대 공격수가 볼을 다투는 상황에서 네네. 한국팀에게 파울을 줬던 거죠. 네. 자, 어쨌든 남은 시간 우리 선수들 서로끼리 좀 이렇게 격려하면서 네. 위로해가면서 좀 사기를 북돋은 가운데 마지막 시간 전력을 좀 다 기울여 봐야 되겠습니다. 왼쪽으로 프리킥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우리 한국팀은 우중간. 자, 슛! 네, 크로스바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나오는 공. 자, 이게 수비가 자꾸 너무 많이 흔들리네요. 다시 한번, 네, 우리 한국진영 왼쪽 터치라인 부근입니다. 왼쪽 뒤로 짧게 내준 다음에 왼발 중거리 슛. 자, 헤딩을 일단 걷어내고 있는 김태형. 다시 한번 빼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두 사람 사이 드롭해서 오른쪽으로 연결해줍니다. 자, 왼쪽 모습을 보건 네, 발끝으로 찍어 찼습니다만 볼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지금 수비에서 흔들리고 그러네요. 있어요. 네. 지금도 크로스바를 정말 부러뜨릴 듯이 말이죠. 네. 그런 강한 슈팅을 허용을 했는데 일단 동점골을 뽑으려면 기동력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스태미나에서 한국은 좀 심각할 정도로 말이죠. 네네.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자, 오른쪽으로 연결해준 공. 네, 없을 수 다시 있어요. 한번 가르쳤습니다. 옵사이드 옵사이드가 아닙니다. 위기입니다. 자, 왼쪽으로 치고 들어가서 왼쪽 다시 한번 틀어놓고 슛 들어갔습니다. 무너지네요. 추가골을 뿌렸습니다. 2대0으로 무너집니다. 네, 2대0으로 다시 한번 추가 득점하고 있는 알메샬. 두 골을 뽑아내는 알메샬 선수가 되고 있는데요. 네네. 후반전 35분 불과 3분 사이에 한국은 알메샬에게 두 골을 지금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급격한 체력 저하가 결국은 골을 내주게 되네요. 네. 자, 지금 두 번째 꺾어 놓고요. 골키퍼 나오는 거 보고 자, 왼쪽으로 방향 틀어서 왼발로 여유 있게 우리 한국 공하는 알메샬 22살의 아주 젊은 선수거든요. 네네. 골키퍼가 나오는 곳을 제낄 정도로 아주 담대함을 지금 보여줬어요. 네. 각도가 다소 없었습니다만 골키퍼는 이미 알메샬 선수의 페인팅이 무너졌기 때문에 자, 골키퍼에서 제쳐놓고 그렇죠. 한번 자신이 슬쩍 그렇죠. 네, 각도를 한번 본 다음에 다시 왼발로.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 됐던 거죠. 네네. 자, 이렇게 되면은 시간으로 봐서는 남은 시간에 두 골을 넣기는 좀 어렵지 않는 그런 느낌인데요. 네. 자, 어쨌든 승패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주기를 한번 바랍니다. 유상철 빼냈습니다. 유상철 페널티를 안쪽 뒤로 짧게 내주고 노종현 다시 한번 논스톱 센터링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코너킥. 자, 최성용의 코너킥. 자, 뒤로 흘러나오는 공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것도 위기예요. 네, 옵사이드가 아니거든요. 네. 자, 수비 좀 빨리 따라붙어야 되겠는데요. 모세를 보내서 왼쪽으로 방향 틀고 네, 다행히 우리 못 맞고 다시 한번 사우디가 빼냅니다. 역시 모세를 보내서 툭툭 치고 들어갑니다. 페널티를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제 오른발 꺾어 차준 공. 네, 반대편 흐르는 공. 또 큰일 날 일단 뻔했어요. 어쨌든 후반 중반에 설기현 선수를 집어넣으면서 심지현 선수를 뺐죠. 네네. 그러면서 미드필드에 뛰던 김상식 선수를 중앙수비로 보강을 시켰는데 네. 거기서 오는 위치의 이동 또 변화 때문에 수비 조직이 흔들렸던 것이 이제 두 번째 골을 내주는 그런 빌미가 됐었거든요. 네네. 지금 이제 핸드링인데 주심이 다행히 못 봤어요. 네네. 자, 이영표. 하석주가 앞으로 차준 공. 자, 사우디 우중간. 노종윤에게 자, 노종윤 왼발에 슛 합니다만은 다시 한번 자, 왼쪽 슛. 아, 유동국 다시 한번 일어났다. 사우디가 걷어내네요. 또 한번. 차라리 노정윤 선수가 슈팅을 했더라면 네네. 참 아쉬운 순간. 아, 네. 한 골 정도는 만회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한 골을 따라붙게 되면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또 한국에게 기회가 올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뒤에 중국입에 대각선입니다. 오른발 저 뒤로 내주고 깝습니다. 깝습니다. 뒤에 따라오는 선수와 호흡이 맞지 않네요. 네네. 자, 사우디가 다시 빼냅니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자, 다시 또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 페널티에로 오른쪽 외곽. 일단 뒤로 돌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자, 모서리 복원해서 네, 다행히 주심 맞고 우리가 빼냈습니다. 사우디도 지금 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양 팀 모두 탁구를 하듯이요. 하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허리가 지금 잘라진 그런 형태의 지금 축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수비와 공격이 잘라졌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만큼 상대도 뒤에서 따라붙지 못하는 기동력의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노종윤 선수에게 주어졌던 그런 찬스와 같은 기회가 계속 한국도 조금만 더 뛴다면 이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한 7, 8분 정도인데 네. 한국은 빠른 시간대 2대1로 따라붙어야만 좀 더 경기를 상대가 좀 위축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끌고 갈 수가 있을 겁니다. 네네. 자, 한 골이라도 터지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유상철 발끝으로 찍어 차주고 이용표자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페널티 안쪽 반대편으로 흐르는 공 골라인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히려 이용표 선수에게 경고를 하네요. 그렇죠.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네. 비심리적인 동작을 했다는 그런 지금 경고를 주고 있는 거죠. 네네. 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질 않았습니다. 아시안컵 축구 4강전. 자, 지금 이용표가 넘어졌습니다만은 지금 이영표 선수는 페널티킥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그 헛동작으로 볼 수 있었던 순간은 아니었거든요. 네네. 볼을 치고 나가는 이제 그런 순간이었었는데 네. 지금 이제 경고를 줬어요. 네. 자, 미드필드에서 빼내오는 한국. 자, 공격 속도를 조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최성용. 지금은 손으로 잡았죠. 네. 경고를 줘야 돼요. 저런 네. 거는요. 18번의 알테미아트 선수가 고의적으로 잡아챘는데요. 네. 자, 김태형의 프리킥. 자, 헤딩 페널티 안쪽 골라인 쪽으로 접근합니다. 이용표가 따라붙습니다만은 터치라인 쪽으로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 그러나 사우디가 공을 살렸습니다. 가슴으로 슬쩍 방향 바꿔서 우리 한국 진영으로 넘어 들어왔습니다. 자, 왼쪽으로 방향 틀어봤습니다만은 김상식이 달려들면서 파울. 사우디의 프리킥. 자, 지금 볼까요? 하석주 선수가 하석주 충돌이 선수에게 있었죠. 하석주와 둘이 있었는데 프리킥을 선언했습니다. 사우디는 급할 게 없겠죠.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 네. 쪽으로 하게 되면 사우디는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또 시간을 벌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자, 오른발로 찍어 차주고 자, 헤드슛. 네, 드디어였습니다. 다행히 골로 넘깁니다. 뻔했어요. 네. 수비의 조직력 후반전에 이상할 정도로 지금 급격히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데 체력이 갑작스럽게 떨어지는데요. 네. 센터링이 됐죠. 네. 본전에서 수비 숫자가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샌드위치 마크를 했었어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뛰어놓다 보니까 네네. 또 추가골을 내줄 뻔한 그런 위험 순간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알자벨의 머리에 맞았습니다만은 다행히 골키퍼가 쳐냈습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한번 헤딩슛. 반대편 쪽으로 흐릅니다. 사우디의 드로인. 안타깝네요.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았는데요. 한국은 1회 대회와 2회 대회 우승을 하고요. 해서 네. 40년 만에 아시아 선수권 대회 우승을 지금 한번 노리고 있는데 노려봤었는데 좀 지금 어렵게 상당히 됐어요. 어렵게 경기가 지금 풀려가고 있고요. 네네. 반면에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는 만약 결승에 올라가게 된다면 5번째인가요? 그렇죠. 네. 5번째 결승에 올라가는 이제 그런 순간을 맞게 됩니다. 네네. 자, 설기현. 네, 꺾어 찼습니다. 반대편 쪽. 자, 일단 수비를 등진 상태에서 뒤로 짧게 내주고요. 저게 발리 슛이 직접 슈팅이 한번 유상철에게 내주고요. 공격이 너무 더딥니다. 네네. 자, 이동국 손을 들었는데요. 좀 낮게 처리되는 바람에 다이빙으로 다시 한번 유상철 오른발로 중거리 슛 그나 수비 다시 앞에 있는 수비 선수에게 맞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석조. 자, 사우디는 문전을 계속 노려봅니다만 좀처럼 기회가 나지 않습니다. 홍명보. 지금 한국은 미드필드에서 볼을 돌리고 있을 때 네. 사우디는 고개만 돌리면 된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측면 쪽으로 파고들든가 그렇지만 패스의 선을 크게 해야 되는데요. 네네. 자, 모세를 보내서 왼쪽으로 내준 다음에 실장 방향 틀어서 문전 꺾어 찼습니다. 힛! 그러나 사우디가 먼저 헤딩으로 배각 처리하고요. 다시 원바운드 헤딩 짧게 내주고 아크 보내서 왼발 걸리냐 다시 한번 접고 들어가다가 유상철 슈팅기에 놓치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역습을 사우디가 만들죠. 빼냈습니다.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4대3 시간만 남지 상황인데요. 않았습니다. 네, 우리 수비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 한국 진영 좌중원까지 들어왔습니다. 페널티를 무슨 네, 슈팅 뒤 맞고 나와 오른발 슛 그나 높게 떴습니다. 전광판의 시간은 약 1분 반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데요.
승패는 이미 기운 것 같습니다. 자, 왼쪽 짧은 패스. 김태용 하석주에게 노종현. 자, 문전차 중공 반대편 쪽에 설기현 오른발. 자, 왼발 슛! 이동국 선수의 오른발에 맞았는데 골키퍼에게 이것도 안 들어가네요. 참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만 네네. 사우디의 알데아의 골키퍼의 선방이었었어요. 자, 이동국이 이거는 뭐 들어갔다 오른발 싶었는데요. 다리에 걸리면서 들어가질 않네요. 다시 한번 설기현. 자, 드로인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한 골 정도는 만회하지 않나 싶었는데, 네, 허동호 감독도 네, 안타까워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이죠. 네. 들어갔다 싶었거든요. 네. 한국은 수비수까지 모두 이제 공격에 가담하는 이제 그런 세트 플레이 순간을 맞고 있는데요. 네네. 자, 최성용 차겠습니다. 남은 시간을 3분을 지금 대기전이 들여보내고 있거든요. 네. 자, 최성용 차주고 사우디 먼저 볼에 맞고요. 다시 한번 외곽으로 나오는 공. 최성용. 지금 경기의 분위기 자체를 놓고 보면 네. 한국이 한 골만 따라붙으면 이런가 경기와 같은 그런 또 기적도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시간이 남지 그렇죠. 않았어요. 이동국. 사우디 선수들이 지금 굉장히 사우디도 지금 체력이 떨어지고 있는 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사우디전 한복판에서 프리킥. 앞선 이동국의 결정적인 슈팅. 참 아깝네요. 그렇죠. 상대 아쉽습니다. 골키퍼의 네. 선방 아쉽네요. 네. 반사적으로 골키퍼 왼발을 쭉 뻗었는데 그 발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 유상철. 자, 찍어 쳐주고 사우디가 먼저 헤딩으로 걷어내고요. 오버헤드 킥으로 미드필더로 걷어내고 있는 사우디. 또 사우디가 중간에서 빼냅니다. 잘라냈습니다. 왼쪽으로 연결합니다. 자, 사우디의 반격입니다. 자, 우리 김상식 한 사람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김상식. 자, 그러나 김상식이 다행히 빼냅니다. 앞에 김태영. 오른쪽으로. 자, 그러나 유상철 방향 틀어서 왼쪽으로 내준 다음에 자, 깊숙이 찍어차고 설기현 따라붙어 옵니다만은 좀 길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스톱워치는 46분 34초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네네. 3분 정도의 루스타임을 줬기 때문에 1분만 남았나요? 그렇죠. 1분 한 20여 초 지금 네. 시간이 벌써 흘렀기 때문에요. 네네. 사우디는 또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또 교체를 하죠. 네. 9번에 알 자베르 선수를 빼고요. 네네. 19번에 팔랄라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저 보세요. 저 지금 시간을 끌고 있는 건데요. 네. 자, 페널티 에리어 오른쪽 터치라인 부근에서 공 던지고 자, 문전으로 꺾어 차주고 사우디 그 자리 높게 떴다가 떨어지는 공 완바운드 최성용 골라인 쪽으로 치고 들어가다가 오른발로 문전 센터링 자, 헤드슛 다시 한번 이동국 슛 골이에요. 터졌습니다. 이동국 골이에요. 자, 한 골 17분 터졌습니다. 30여 초예요. 네네. 이제 한 30여 초 남았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2대1. 되면 상대 팀은 급격히 이제 수비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네, 되니까요. 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시간. 남은 네. 시간 동안 한국은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문전에 쉽게 띄워놓고 설기현 이동국 선수의 장신에 이은 우겨넣는 말이죠. 네네. 밀어넣는 그런 슈팅으로서 남은 시간을 한국은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네네. 지금 이동국의 헤딩슛 이동국의 머리 수비가 맞고 나온 다시 한번 것을 이동국 다시 헤딩슛. 밀고 들어가는 네. 이동국의 헤딩슛이었어요. 자, 2대1이 됐습니다. 2대1 한 골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변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남은 시간 자, 전력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자, 키스를 사우디 보내요. 키스를 올렸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48분 정확하게 3분 10여 초를 보는 주심에 네네. 지금 종료 휘슬이 울렸어요. 네. 아깝습니다. 결국 8강전에서 이란을 연장전 끝에 골든골로 이기고 힘겹게 준결승에 진출한 우리나라. 결국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바람에 시력을 잃고 말았네요. 이제 귀국길만 남았는데요. 좀 가볍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3, 4위전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번 아시아 선수권 대회를 집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 축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결심을
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마 팬들은 느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베이루트 12회 아시안컵 국제축구대회 우리나라와 사우디의 준결승전 소식을 전하면서 중계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승전보를 전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해설의 신문선 씨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